the night, angry blue tonight. Every angle, every angle, every angle tonight. Every angle, every angle, every angle tonight. Rolling through the night.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한밤의 앵글쇼 14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앵자 네, 서발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한밤의 앵글쇼가 벌써 14회가 되었는데요.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저희 이제 한 주, 거의 한 주. 그렇죠. 한주 남았습니다. 네. 예. 12월 또 이제 한 해 마지막 달 저희가 이제 맞이하면서 한 해 지나온 또 이런 추억의 또 기억도 한번 되살려 보시고 또 이렇게 올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처음에 SKYK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산타 또 복장을 저희가 네. 또 이렇게 머리띠를 하고 나왔는데요.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며칠 뒤면은 또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도 스태프 중에 한 분이신 노아님께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산타 트리랑 이런 소품들을 많이 사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좀 입원을 하신 관계로 네, 그렇죠. 예. 예, 좀 저희가 또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노안이 또 사오신 또 성의도 있고 또 노력이 있어서 또 이렇게 또 착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대표님 일로 좀 마음이 많이 또 이렇게 아프시고 또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도 이렇게 이 시간은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또 이제 대표님 또 이제 상태도 이제 많이 이제 호전이 되실 거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이 방송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또 키머의 여가생활입니까? 예. 키머의 여가생활 TV인가요? 네. 예.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조광현님, 만개님, 네, 송전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또 그리고 지금 뭐 예, 뭐 송전님이 서바리님은 왜 이리 헤어밴드가 깜찍하죠? 이거 이 곤충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바로 벗으려고 지금 네, 이제. 아니 근데 서바리님이 예. 지금 하신 머리띠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왠지 곤충. 모양 곤충 아니 같아서 아니 이거 일단. 벗으시면 이거 노아님께서 아니, 또 아니, 준비해 주셨는데. 야, 1분만 쓰기로 해가지고. 아니요. 일부가 아직 안 끝났는데. 야, 1분. 서원이님 이거 쓰면은 방송 시청률 지금 대박 납니다. 이거. 1분, 네? 1분. 네, 아니야. 서원이님 시청률 아니.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선택하시겠어요? 프라이버시를 선택했어요. 아니, 시청률. 일단 시청률을 생각하면 서원이님 우리 한번 쓰셔야죠. 한번 벗으면 우리 다시 왔습니다. 예. 네. 예, 서울인이 그리고- 고집이 굉장히 세신 예.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 저희- 같으면 시청률을 위해서라면은 저는 뭐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 비키니라도 입고 하겠습니다. 네. 몸매가 안 돼서. 비군이 제가 이제 행자님이 이제 비군이 한다면 제가 삭발할 때 제가 직접 바리 깡으로 머리를. 아, 제가 비키니 얘기했는데 비구니 얘기를 하시네요. 비구니야. 비구니를 하라고 하시네요. 비구니를 하시는 게 비키니를 아, 네. 좀 아, 비키니 몸매가 안 되니까 비구니를 하라고 하시네요. 네, 그쵸. 알겠습니다. 비구니를 네. 또 하시죠. 머리를. 제가 바리 깡으로 아주 네. 고속도로로 쫙 밀어드려요. 아, 서원님 바리깡 잘하세요? 아유 잘하죠. 네. 예. 아, 제가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아, 네. 이몽수 변호사님, 네,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소개해 주셔야죠. 네, 뭘요? 한밤 앵벌쇼 우리 매주 수요일 한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좀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한밤의 앵글쇼가 목요일이었다가 이제 수요일로 변경되었다고 지난주에 고지를 해드렸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공지가 아직 덜 되었는지 이게 인식이 덜 되었는지 지금 많이 안 들어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일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매주 수요일 8시 반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매주 수요일 앵글쇼와 함께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이기선 지부장님, 네,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이기선 지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또 올해 지내오면서 또 힘들었던 거나 또 기뻤던 기억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또 이렇게 우리 옛날 앨범 한 장 한 장 또 들춰보면서 또 이렇게 음미하는 시간이 네, 참 그죠. 예. 또 좋듯이 저희가 그렇게 또 이렇게
올해 또 있었던 일들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우리 황장수 대표님께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도드리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원분들, 회원분들 똘똘 뭉쳐 난국을 같이 헤쳐나가야겠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표님 소식은 우리 그 황장수 뉴스브리핑과 앵그리블루 TV가 커뮤니티를 통해 알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비둘기 톡톡톡에서는 12월 8일 12월 19일 집회 때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노력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을 전화로 연결해서 감사 인사를 전달한 시간인데, 이번에는 따뜻한 차와 어묵국을 제공해 주신 킹콩님과 사랑겨자님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요 이제 생방 후에는 풀 영상과 원픽 영상도 올려드리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후원 메시지도 샵 7079에 6363번으로 변함없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슈퍼챗을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유, 네, 니콜 키코더마님. 니콜 네, 키코더마님 감사합니다. 시청률을 위해서는 동량이라도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스담님,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빠른 쾌유 바란다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 지금 이렇게 스담님처럼 이렇게 메시지 기능 이용하셔서 메시지도 같이 이제 응원 그렇죠. 메시지 많이 그렇죠. 응원 보내주시면 메시지. 좋겠고요. 또 녹화분에 보면 댓글 후원 슈퍼땡스도 있습니다. 네, 슈퍼땡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슈퍼땡스 문자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그동안 못 읽어드렸었는데 저희 이제 불꽃의 기사님이라고 저희 관악구 당원님이신데 네, 예. 이렇게 녹화에 매번 슈퍼땡스를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앵자님 어제도 촬영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긴 추웠나봐요. 장갑 안 끼고 오신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15개 준비했는데 딱 2켤레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갑을 나눠주셨다는 말씀인지 이런 또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 한 가지 또 제 칭찬을 해주셨는데 네, 그때 이렇게 유재복 당원님께서 이렇게 네. 그 장송 그 상여 나가는 네, 그 네, 노래를 해주시지 네. 않았습니까? 그때 네. 제가 그 상여 나가는 노래에 맞춰서 리듬감 있게 이렇게 해줬잖아요. 네, 근데 네. 저보고 정말 연기자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동작이었다면서 탤런트 같았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반전부터 네, 칭찬에 자화자찬의 네, 또 칭찬에 슈퍼땡스가 있길래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탤런트를 할 걸 그랬나봐요. 예, 네, 그래서 저희 슈퍼땡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 한밤의 앵글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수요일 8시 반입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착오 없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3부 첫 순서는 노아 맘대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멋진 노아님 보고 싶으시다면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집회에 나갔더니 19일 집회에 노아님을 찾으시는 팬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앵자인데 네. 저한테 와서 노아님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면서 네, 노아님 오늘 일이 있으셨고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아님 팬입니다 하면서 그 막 열정적인 막 그런 눈빛, 노아님을 찾는 간절한 표정. 정말 노아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벌써 팬이 벌써 형성이 됐습니다. 네. 아니요, 너 누님 팬. 네, 아니, 남자분. 아저씨, 남자분. 남자 당원님이셨어요. 아저씨 예, 남자 팬들이라면 당원님들이 그렇게 찾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거절을 해야 되는. 아니, 물론 이제 여성 노아님의 입장을 당원님들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여성 당원님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남자 당원님들이 이렇게 찾으시더라고요. 노아님을 좋게 보셨나봐요. 네, 노아님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칭찬 릴레이 시간에는 이제 3부에서 하는데요. 이번 주 칭찬 인물을 추천받아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근황과 함께 다음 칭찬할 분을 소개받고 이어가는 이제 릴레이 칭찬 코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태민님 감사합니다. 태민님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주셨고요. 예, 네. 보랑 말고 같은 이라고님께서 성각자 황장수 선생님 속히 쾌차하셔서 저희 곁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셔야죠. 혁명 20일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아주 네. 내용이 아주 뭉클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 상을 하신 네. 분이죠. 우리 네. 유재복 당원님이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집회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한파가 찾아와서 매서운 추위가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강남 파이낸스 센터 빌딩 앞에 유튜브 코리아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시간 나시는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역삼역 2번 출구입니다. 그래서 피켓은 이제 중앙 당사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가져가셔도 된다고 하고요. 제가 그 주변에 혹시 피켓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좀 별로 이렇게 보관하려고 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제 구두 수선점도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네, 꺼냈는데 예. 이제 안 한다고 보관료 드려도 안 한다고 하셔서 예 하고 나왔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하철역에 그 사물함이 있잖아요. 네, 그 사물함. 예, 물품 있죠. 보관함도 있죠, 보관함. 봤는데 저희 그 피켓이 그 이제 그 들어갈 정도의 그런 그 공간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의사항에 시용품은 보관할 수 없다고 또 써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돼 저희가 있군요. 또 그 피켓이 시용품에 또 해당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예. 네, 자꾸 공간도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피켓을 들고 다니는 문제 때문에 좀 참여가 춥기도 하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해서 참여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가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부산 전단지 홍보 안내입니다. 첫째 주, 셋째 주에 부산역 광장에서 이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제 그 부산에서 전단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근교에 혹시 지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은 꼭 관심 가지시고 함께 이 전단지 홍보 행사에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28일 수요일인데요. 지금 이게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대북 밀무역 및 대장동 비리 몸통 50억 클럽 수사 촉구를 위한 집회가 충북 제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진입로 예. 좌측인도 아유, 약 예. 10m에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이제 집회를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네, 혹시 이 지역에 계신 분들 혹시 지나시다가 또 들리실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이제 집회 소식까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연일 또 한파가 또 이제 불어닥치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1인 시를 해보니까 제가 좀 그래도 좀 나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중년이라 좀 나이가 이렇게 뭐 연로한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집회의 여왕 1인 시위의 아니 그래서 퀸. 예. 그래서 앵자. 서 있다 예, 보니까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예. 집에 들어오면 많이 저도 이렇게 몸이 떨리고 춥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정말 힘드시겠구나. 이게 정말 몸에 많은 타격을 줄 수 그렇습니다. 있겠다.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1인시 동참하실 분들은 옷을 굉장히 따뜻하게 모자, 장갑, 목도리 꼭 착용하시고 네. 제 생각에는 30분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1시간을 계속 밖에 있어 봤는데 이게 몸에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몸살 같이 약간 이렇게 막 춥고 뭐 덜 떨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혹시 1인시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은 이렇게 지하철 역사 안에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밖에서 하시더라도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소통해 봅시다. 네,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기장님 형님. 기장님 네, 형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 잘 될 겁니다. 이번에도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네, 예, 이번에 아주 저희 대표님께서 훌륭한 메시지입니다. 예, 의지가 있으시고 또 강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네,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으시라 제가 믿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지금 또 네. 이제 슬슬 239명 아니 뭐 정상적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오시는 분대로. 그렇군요. 네, 저희 시청자님들 네. 지금 다 기억하시고 들어와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밤 앵글쇼 식구분들이 이렇게 다들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요일을 놓칠 순 없죠. 그렇죠. 수요일 놓칠 순 없고. 수요일입니다. 이제 앵글쇼는 수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네. 지금 소통해 봅시다. 이게 이번 주 소통해 봅시다 내용은 아무래도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그렇죠. 주위 지인들, 친구들 이렇게 혹은 동창회 아니면 관련된 아무래도 연말 되면 서로 좀 한번 1년 마감하는 느낌으로 주위 분들 많이 챙겨보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술자리도 많고 그런 만큼 또 건강에 관련된 문제도 화두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추위 사실 이번 추위라기보다는 매번 겨울마다 4만 사원은 이제 사라졌잖아요. 한국에서 4만 사원이 우리가 4만 이거 사원. 사라졌죠. 대한민국에서 네. 그런가요? 아주 춥거나 아니면 좀 따뜻하거나 보통 그런 식으로 패턴으로 지금 고착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겨울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앵벌 회원님들 중에 따뜻하게 방 안에서 이걸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네. 혹은 뭐 차 안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그 길거리를 걸어가다 지금 꼬여가지고 시간 따위가 안 맞아서 이걸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먼저 앵자님은 어떻게 겨울나기를 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지금 저는 이제 그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고 예. 밖에 나갈 때는 필수로 항상 옷도 잘 이렇게 갖춰 입으려고 하고 장갑이나 목도리 필수고요. 네, 웅이네 채소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생강차를 많이 마시거든요. 몸에 좋은 거는 뭐 잘 드십니다. 네, 아니 그 예. 생강차가 저한테는 감기를 네, 막아주고 생강차 좋죠.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몸이 차기 때문에 네.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저는 생강차를 예. 진짜 그 뭐 이렇게 여러 형태로 많이 막 먹거든요. 말린 생강도 차로 마시고, 그렇죠. 생강청도 마시고,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있습니다. 볼 때 앵자님은 생강 하나에 올인해서 한 110세까지는 거뜬하게 이렇게 아, 장수할 것 제가요 같은 그런 기분이 이번에 건강 드네요. 진단을 했는데 예. 제 기대 수명이 88세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 나이가 47세인데 또래보다 7년 젊고요. 네. 그리고 아. 이제 기대 수명이 88세예요. 좀 무서워요.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아, 네. 그 기대 수명이 88세면 요즘 네. 아니 이제 앵자님이 어. 88세. 내가 기대 수명이 88세래요. 그래요? 네. 또래보다 젊다고 7년 젊다고 나왔고요. 보니까 뭐 95세는 간단하게 넘어갈 아, 것 저는 그렇게 같아요. 오래 살고 싶지 않거든요. 뭐 인생에 한이 많으셔서 아니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만 살고 싶어요. 저는 아, 제가 뭐 움직일 수 남의 있을 때까지. 도움 받고 막 이렇게 살고 싶진 않고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날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요양원 생활이라든지 호스피스 네. 생활은 단연코 거부하겠다. 네, 저는 그런 거는 그렇군요. 저의 그런 미래의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는데 예. 저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진짜 살다가 예. 그냥 일하다가 그냥 이렇게 시위하다가 집회 현장에서 죽든지 네, 좀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 죽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막 남의 손에 이렇게 막 누구나 다 그렇겠죠. 맡기고 그렇죠. 살고 싶진 않습니다. 네. 예, 그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어떤 열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요. 재수 없으면 100세 산다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군요. 뭐 이부기님도 등장하시네요. 연말까지 댓글 몬다는데 간띠기 처후어가 오늘 네? 이게 뭐 이거 도발해 뭐 진주 뭡니까? 진주 앵당님의 이게 무슨 막 지금 간첩들 모습 때리는 것처럼 그런 맞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구나. 무슨 어떤 사연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철이면 사실 다들 이제 몸 온도를 올려야 된다. 근데 겨울에는 우리가 사실 어떤 체면을 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저도 사실은 뭐 술자리 주말에 뭐 늘상 가지니까 보면은 애들이 이제 그 폼 좀 잡는다고 이제 옷을 이렇게 좀 심플하게 입고 다니는 애들이 얇게 입고 다니는 감출 때. 사람들. 예. 근데 안 돼요, 근데. 아주 참 그게 어떻게 보면은 순간은 좀 폼이 날 수 있긴 하나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매서운 겨울에는 좀 좋지 않다. 서바님 내복 입으세요? 저는 내복을 지금 입죠. 입으시는구나. 당연히 내복을 입고 다니고 전에 제가 이 충격적인 비주얼을 봤는데 네. 그 뭡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제 네. 후배가 그 한식 뷔페를 한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한국 여자는 아니야. 네. 한국 여자는 아닌데 내복 위에 스타킹을 입었더라고요 여자가. 조선족인가 보네. 내복 위에 스타킹을 입었는데. 세다. 패션이 좀 난해한 패션이 나온 것 사람들이 같은데. 이제 좀 쳐다보죠. 네네. 내복 위에 왜냐면. 네, 잠깐만요. 예. 진이사님, 네,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기를 모아서 대표님께 드립니다. 해주셨고요. 아유, 네, 예. 기를 모아서, 네, 힘을 드리고, 네, 이상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심동체되어 혁명 20일의 가치를 실현하자. 네, 이상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페북에 네. 페북에서 저를 괴롭히는 이상원님이죠. 네, 빨리 결혼해요, 막 이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네. 다른 어떤 의미로 이제 절 디스하는 이런 댓글을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겨울에 우리 겨울나기는 비주얼이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 내복의 스타킹 너무 심했다. 중국에서는 다 그렇게 입지는 않을 텐데. 모르죠. 어디 저 흥룡강에서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게 일본 분이신가? 김미나 씨 같은데요. 그래요? 네,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김미나님, 예. 네.
네, 그리고 앵자님은 약간 일본어를 약간 읽을 수 있으시나요? 네, 히라가나 가다가나 겨우됐습니다. 내가 청년 출신인가? 아니야, 초급 일본어 조금 배우다가 요즘에 일이 바빠가지고 다시 일본 해야지요. 네, 스미마센 데시다. 저 청년 냄새가 좀. 네, 아니 저 간단한 거 아리가또밖에 못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겨울나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앵벌 회원분들은 다들 이렇게 집회 때 나오실 때 그러니까요. 많이 무장을 하고 당연히 맞아.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는데 우리 나오시고. 대사님이 근데 옷을 얇게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대사님은 또 이제 약간 그 비주얼이 좀 되시고 아니 저는 이번에 비주얼을 위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이렇게 나오셔야 되니까. 아니 19일 대사님이 그때 이렇게 손상윤 공동 연합 집회한다고 그렇죠.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왠지 코트 하나만 딱 그냥 입고 나오신 것 같아서 추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갖고 혹시 핫팩 들고 계시냐고 여쭤봤잖아요. 너무 추워 보여서. 혹시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핫팩을 허리띠에 이렇게 차고 핫팩을 허리띠처럼 만들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계세요. 그렇죠. 주머니에 넣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이 강호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게 진실은 아니다. 허리 둘레임이 핫팩으로. 그렇죠. 보이는 게 진실은 아니다. 네. 그래서 다들 지금 보면은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 황장수 대표님부터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데 맞아요. 올 겨울에는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좀 잔병 치레 안 하고 무사하게 한번 겨울을 넘겨야겠다.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때 혈관이 좀 수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수축이 돼 있다가 이게 초봄 되면 이게 혈관이 좀 확장이 된 이때 무리한 운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네. 혹시 왜냐면 우리가 보면은 요즘 건강 관리 위해서 하드 트레이닝 하시는 고연령자분들도 계시더라고. 네. 한강에 가보면 이게 턱걸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노익장을 과시하시면서 계신데 보통 그런 경우 초봄에 우리가 고연령층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통계로도 증명된 게 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절대로 무리한 운동을 하시지 말고 가볍게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적응하시는 게 좋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 겨울철에도 많이 또 쓰러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갑자기 이제 찬 공기에 노출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초혈관이 딱 이렇게 수축돼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그렇죠. 또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심장이 더 빠르게 이제 뛰면서 혈압을 상승시킨대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혈압이 급상승해서 이제 급성 심근경색뿐 아니라 뇌출혈로 쓰러질 가능성도 높다고 하니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이제 외출하실 때는 항상 모자, 목도리, 마스크, 장갑 꼭 착용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항상. 모자 쓰고 다니십니까? 강감독은 늘 쓰고 다니는. 저는 머리가요. 이제는 모자를 안 쓰면 머리가 시려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머리 숱이 없어졌는지. 저는 머리가 시려워요. 그래서 저는 모자는 이게 좀 깝깝해서 안 쓰고 다니고 하는데. 진짜 따뜻한데. 꼭 저는 쓰거든요. 그렇군요. 강 감독님도 같은 이유가 아니시면 패션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패션은 아니고 저 그냥 머리 감기 머리 싫어서. 관리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그런 뜻이 있었나요? 저는 일부러 멋을 내시려고 모자를 쓰고 다니신 줄 알았거든요, 강 감독님. 우리 웅인의 채소님이 혈압 있는 분은 모자를 꼭 쓰세요. 맞아요. 머리가 따뜻해야지 머리가 시려워서 잘 못 다니겠더라고요. 태민님 감사합니다. 앵글 회원들은 내복들 입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복 입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복이 필수고. 안 되면 기모 타이즈라도 입으세요. 그렇죠. 입고 다녀야 되죠. 네, 모자 쓰면 훨씬 따뜻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겨울철에 또 하는 얘기, 우리가 술을 음주가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그렇죠. 이렇게 건강을 해친다. 네. 근데 앵자님은 또 술 안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술을 드시나요? 300ml 맥주 300ml 한 캔. 그래요? 네, 저는 그 이상은 마시면 힘들고요. 집에서 마셔요. 그리고 저 밖에 나가면 술을 안 먹어요. 왜냐면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럼 집에서는 그러면 이제 술을 반주겸 이렇게 드시는데. 집에서도 요즘에 술 안 먹고 있어요. 요즘에. 예전에 혹시 술 끊은 지 좀 됐어요. 술 안 들어가면 술이 옆에 없으면 식사 안 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반주. 네. 저희 아버지도 술을 안 드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을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먹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가정이 있으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컨트롤 하실 것 같고. 그 동네에 이 동네 마포구에 있는 노처녀들이 항상 물어보면 집에서 와인을 즐긴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와인 근데 제가 볼 때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요?
집에 앉아 있을 제가 예전에 그 동네에 예전 친했던 노처녀 누나가 있어가지고 항상 상습적으로 한 얘기가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와인을 한잔 한다. 김희애 분위기를 그렇죠. 얘기를 하지만 우아하게 딱 실제 그 누나 집 근처 가보니까 소주병이 그냥 밖에 그냥 그 병이 있잖아요. 한 20병 정도 놓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몸 빼고 앉아서 소주병 까는 거죠. 소주병이 있어요? 그렇죠. 우아하게 이제 나는 그것처럼 아니 난 김희애 분위기 생각하고 지금 그 아니, 와인 아니요. 마시는 딱 그거 우리가 그냥 해줬는데 그 뭡니까? 뭡니까? 매너상 깨네요, 진짜. 그 자기에 대해서 네. 이미지 관리상 나는 자기가 소주 사실 먹는 여잔데 와인, 와인이야. 소주, 난 뭐 맥주, 와인파거든. 소주, 이러면서. 막걸리 이런 술 안 마신다 하지만 실제로는 알 수가 없죠. 집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몸 빼입고 소주 가고. 아니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소주는 독해서 네. 진짜 회 먹을 때 한 잔 정도 같이 이렇게 회 한 접시에 한 잔 곁들여서 먹는 정도고 예. 와인은 제가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안 사주더라고 와인을. 제가 많이 먹을까 봐 그러는지. 그래도 와인을 안 사줘요. 식구들이 약간 이게 서로 네. 감시체계가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임순경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로 그 이 술에 대해서 그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전 제가 사실 뭐 제 페이스북 패친 친구분들 알겠지만 뭐 술자리가 좀 많습니다. 송아리님 술자리 굉장히 근데 많으시거든요. 제가 저는 이제 술을 이렇게 네. 뭐 강감독은 알겠지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맥주를 하더라고요. 조금씩 길게 좀 마시는 스타일인데 사실 주위에 네. 그 뭐 흔히 말하는 주당이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예전에 주당이라고 소리 들었던 분들 어느 날 그 선배들이 안 보여요. 갑자기 돌연사하신 건가요? 물어보면은 이제 다 그 형님 간암으로 몇 년 전에 죽었다. 간이 손상돼서. 혹은 뇌출혈로 죽었다. 그냥 뇌출혈로 고독사로 죽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독사. 또 서아리님 또 막. 고독사니까 제가 약간 뭐 고독사의 대상이 네.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겠. 제가 이제 웃고 말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좀 심각하죠. 술에는 장사가 없다. 네. 술에는 결코 장사가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 둘러봐도 네.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네. 또 한이 맺혀가지고 포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 혼자 계시고 가족 없으시고 또 그렇죠. 이렇게 빈 방에서도 이렇게 깡소주에 이렇게 뭐 마른 멸치 같은 거 놓고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또 우리가 안주 없이 사실 드시면 안 좋잖아요 또. 자기가 일을 하고 네.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있는 사람이면은 좀 사실 어느 정도 서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네, 안전 안내 긴급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문자 왔나 봐요. 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네. 근데 집에서 어떻게 보면 술 좀 잘 드시는 분도 있습니까? 식구분들 중에? 저는 없습니다.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친척들도 술 안 먹어요. 예. 술을 이렇게 막 어떤 집에 가면은 막 명절 때 막 박스로 사다 놓고 막 소주 막 몇 박스씩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네네. 식구들은 진짜 술을 거의 뭐 안 먹죠 거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송전님이 네. 뇌출혈 정말 두려워요. 근데 사실 이 뇌에 관련된 질환이 무서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냐면 한 번에 안 죽거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네. 술도 안 드시는데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근데 술 많이 드시는 좀 분들이 혈관 질환은 유전 네, 있죠. 네. 유전 그래서 있습니다. 뇌출혈도 진짜 심각하죠. 네. 빨리 네. 발견하면 좋은데 늦게 발견하면은 진짜 마비가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우리가 보면은 장애 상태로 보면서 긴 세월 고생하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혈관 질환은 항상 미리 선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 정말 좀 뭐 그렇죠. 우리가 뭐 뇌출혈이나 암이나 우리가 뭐 사실 사망률의 1위로 올라가는 건데 다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 술 얘기입니다. 네. 술 얘기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연말에 혹시 앵자님은 지금까지 저 인간의 주사는 최악이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제가 술자리를 많이 안 가니까 예. 주사를 뭐 본 적도 많이 없고 예. 별로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주사. 그러면 강 감독은 지금까지 주사 인생에서 본 가장 최악의 주사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뭐 우는 사람이죠. 그 제일 좋죠. 우는 사람. 시비 붙는 사람. 우는 사람? 이제 주로 우는 사람하고 이제 주폭. 네, 시비 거는 사람. 근데 뭐 사실 우는 사람 주폭 이런 건 누구나 다 싫어하죠. 뭐 사실 저렇게 술 마시는데 근데 그게 막 복받쳐서 우는 거야. 술 먹다가 자기 감정이 취해서. 예, 그렇죠. 그럼 우는 사람이 있겠고 아니면 그렇죠.
그래 이러면서? 주폭은 사실은구나 다 싫어하고. 주폭은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주폭은 뭐 이렇게 술잔을 깬다든지 술판 엎는다든지. 이러면서 막 아니 그거 말고 네. 다른 사람 시비를 붙여요. 그렇죠. 11분이요. 네. 이거 이러면서 이 자식아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죠. 경찰까지 출동하고 지금. 그렇죠, 경찰. 그렇구나. 이제 그거는 가장 우리가 심한 사례인데 제 기억에 우리가 연말 연시에 네. 가장 최악의 주사의 현장은 네. 그때가 아마 많이 보셨겠네요. 그렇죠. 네. 2000년도 밀레니엄으로 넘어갔을 때 같은데 네. 그때 우리 99년도에서 밀레니엄 넘어간다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엄청 이게 그때 송년회 때 러시아워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때 신촌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그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는데 한 여성분이 거기가 이제 화장실로 착각을 한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어머. 혹시 술을- 거기서 실례를? 거기서 그쵸 완전 여자 화장실인 줄 알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와 저거 봐라 그러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지켜주지도 못하고 가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저도 사실 봤습니다. 같이 거기 그 나이도 젊은 여성분이 어떻게? 그 공중전화 박스를 여성 화장실처럼 해서 거기서 일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신촌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아니 근데 남자들이 우웅 몰려가서 이러고 본 거예요. 그거 다 그냥? 보고 다 봤죠. 다 보고.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 막 이렇게 막 자기 옷을 펼쳐서 가려주는 사람 한 명도 사람이 없었어요? 솔직히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흑기사가 한 명도 없어. 어떡해. 네, 그렇죠. 네, 종규씨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하다. 또- 아니 여자들이라도 좀 나서서 가려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게 어떻게 말이야.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순간 모두들 벙찐 거지, 벙찐. 지나가는 사람들도 뭐 다 술 취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술 취한 상태에서 이제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다가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중년의 로맨스라고 봐야 되는지 또 한 건은 이게 심하다. 그때도 홍대 저 대로를 걸어가는데 네. 나이가 한 60대, 50대 말반 정도로 보이는 남녀 커플. 내가 볼 때 부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60대에 갑자기 거기서 엄청나게 길가에 서가지고 뜨거운 키스를 하는 거예요. 60대인데 오 그렇구나. 뜨거운 키스하는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웃고 프랑스인 줄. 보다가 네. 갑자기 둘이 포옹을 하더니 막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갑자기 술이 얼마나 취했으면 둘이 안고 또 키스를 하더라. 어떻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주사에 그 대박 1, 2, 3. 아니 네. 그게 빨리 어디 들어가셔야지 왜 길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근데 추운 날씨였습니까? 되게 추웠죠. 되게 추웠는데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길바닥에 그러고 대단하시다. 있고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사 형태를 봤지만은 최악은 지금까지 수족관에 들어갔던 선배가 최고였죠. 강원도 강릉에 우리가 회 먹으러 갔는데 대낮부터 술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수족관에 들어가더라고요. 좀 사이즈가 작은 선배인데 수족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 마치 목욕탕으로 착각을 하신 거지. 그래서 야 어떻게 한 마리에 이제 문어가 되고 네 DW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박이다. 다양한 형태의 주사 그 말고 제가 봐요 술 마시는 분들은 네. 뭐 다양한 형태의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아이고 조광현님께서 아이고 넘사 실어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제 경험치에서 말씀드린 건데 술자리에서 우리가 꼭 피해야 될 사람. 네. 아까 뭐 주사 주사 우는 사람. 뭐 이런 주포. 거는 너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죠.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고 피해야 될 사람 어떤 인물 유형이 있습니까? 이거는 좀 의외의 그겁니다. 네. 술자리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인데 돈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말고 술집에 갔는데 네. 이건 약간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 남자 혼자 앉아있는 혼자서 술 마시러 온 물론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긴 한데 네.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결과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남자 혼자 술 마시러 온 사람들 네. 혹은 여자 혼자 술 마시러 온 사람들 네. 물론 이 두 부류를 좀 조심해야 하긴 해야 되는데 특히 남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남자 혼자 항상 와서 술 마시는 사람 대부분 엄청난 난폭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입니다. 그 주위에 같이 술 마시는 사람들이 없는 거지.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혼자 마실 때 근데 기분 항상 혼자 온 나빠서 사람들은 네, 시비가 이런 사람은 어떤 캐릭터냐면 주위에 같이 술 마셔줄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얌전하게 술 마시지만 이런 사람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같이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막 술병 들고 가고 그렇죠. 그럴 때는 한잔 같이 하실래요? 그 사실 거의 거부하시는 게 좋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술 마시면은 엄청난 꽐라가 돼서 민폐를 주는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혼자 술 마시러 오는 남자들의 대부분 90% 나는 주위에 술 마시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네.
위험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거의 진리라고 보시면 되고.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자 혼자 술 마시러 왔다면 제가 볼 때 이거는 물론 약간 주폭 기질도 있겠지만 주폭 플러스 또 약간의 제비 여자 그거죠. 여자 꽃뱀? 꽃뱀이죠. 그래요? 여자 꽃뱀인데 동네에서 여자 혼자 마시러 온 여자한테 걸려서 돈 뜯긴 사람들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집에서 술을 먹나? 그래도 거기 나가서 술을 혼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정식은 아닌데 네. 대체로 지금까지 저희가 긴 세월 동안 봐온 결과 여자 혼자 와서 술 마시는 경우는 그런 게 좀 특수하죠. 네, 특수한 경우입니까? 근데 남자들 혼자 술 마시러 온 케이스는 요즘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일본 드라마 중에 와카코와 술이라고 네, 그런 네.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건 20대 직장 여성인데 항상 퇴근 후에 이렇게 맛있는 술과 음식을 파는 식당을 찾아서 혼자 네. 술을 즐기는 그런 미혼 여성을 그린 드라마가 있어요. 네, 와카코와 네, 네. 술이라고. 근데 네, 네. 그 드라마 보면 굉장히 좀 밝거든요, 분위기가. 네, 네, 네. 혼자 와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약간 고독한 미식가 여자 버전 같아요. 네. 혼자 와서 와카코가 이제 막 좋은 막 안주가 나오면서 거의 뭐 술을 곁들여서 이제 혼자 한잔 하면서 이제 그날의 하루에 있었던 스트레스와 뭐 그런 걸 풀고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좀 아름다운 드라마도 있거든요. 여자 그쵸? 혼자 술 마십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술집에 들어갔다. 어. 좀 디테일한 설명이 됩니다. 네. 우리가 라운지에 보통 앉아서 마시는 그런 분들은 좀 괜찮아. 네, 네. 혼자 와서 이렇게 근데 혼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인식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네. 근데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술 마시는 분들 있거든. 서발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뭐 방정식은 아니고 왜 일반 오류라고 제가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이 술을 같이 마셨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이 합석을 해서 한 잔 마시자 그러면 반드시 뒷결과가 안 좋아요. 혼자 마시는 사람은 혼자 마시게 내비둬야죠. 그쵸? 네, 혼자 마시는. 근데 네. 우리 강 감독님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혼자 술 마시러 온 사람이 같이 한 잔 하자면서 이렇게 온 케이스가 있잖아요. 도와가야죠. 그런 사람이 술 한잔 하자 그러면. 그렇죠. 혹시 근데 만약에 술 혼자 마시러 온 여자가 같이 합석을 해서 같이 마시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태를 봐야죠. 상태를. 예. 근데 강 감독이 굉장히 지혜로워. 근데 네. 상태를 우리가 다 모니터링 그러니까. 하는데 상태를 다 보긴 하지만은 이게 사람이 갑자기 변해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네요. 한순간에 변하죠. 갑자기 좀비로. 그렇죠. 한순간에 갑자기 이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술자리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들 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면 아까 우리가 주사 네. 뭐 그 주폭 다른 얘기 많이 했지만은 네. 댓글창에 뭐 지금 다딴 얘기.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지금 댓글창에 저희가 이제 네. 술자리에서 피해야 될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왔는데 지금 댓글에서 보니까 다들 뭐 배신을 때리고 다른 얘기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좀 다들- 티조 다녀올게요. 보니까 지금 이 뭔가에 이 앵벌 신변교육대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 룰을 안 따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무슨 방송하는지 관심 없으시고 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대표님 걱정하고 그렇죠. 이렇게 뭐 슈퍼 댓글 왜 김만배 50억 클럽 그 네. 댓글로 달지 말라고 했냐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네요. 대표님 걱정하는 댓글은 뭐 괜찮습니다만은 네. 다른 댓글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네. 마음이 지금 이렇게 대표님 걱정하시고 그렇죠. 이제 좀 그런 쪽에 있으셔갖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별로 집중을 못 하시고 정영봉님은 술은 적당히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앵자님 보시기에 우리 앵벌당에서 가장 이 주사가 심할 것 같은 사람은 혹시 아니 뭐 저는 진짜 별로 그렇게 예, 주사가 심할 것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어떻게 찍어서 얘기합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네, 정해두시겠지. 서바리님. 아, 저는 뭐 강감독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저는 뭐 네. 왜냐면 술이 취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싫어가지고 술이 취해서 머리가 아픈 이런 거 자체가 좀 싫어가지고 네. 뭐 그때 그 선까지는 술 안 마시죠. 모르고 이제 혹시 앵자님께서 그 갑자기 이렇게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술이 좀 들어가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더 밝아지겠죠. 더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술을 먹으면 굉장히 밝아지고 더 발랄해질 것 같아요. 네, 제가 상상입니다. 네. 말이 많아지지 예. 않을까 제 예. 생각에. 말이 많아지는 건 네. 괜찮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건 괜찮고 보자. 겨우 뭐 민재킬이 들어왔네요. 네. 뭐 지하 술 한 잔해요 플레이고 네. 뭐 어디 뭐 술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보면 예.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저 뭡니까 대표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그렇죠. 일단 우리가 술자리에 관련된 얘기는 각자 알아서들 우리 뭐 근데 서바리님은 연세가 있으니까. 네, 예. 제가 궁금한 게 서바리님은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술을 몇 번씩 술자리를 몇 번씩 가세요? 솔직히 네. 한 3일 정도 3일? 평균 일주일에 3일 혹은 4일 근데 주말에는 매일 가시죠? 주말에는 매일 가시는 것 같던데. 주말에는 이제 그 사냥을 하러 가죠. 아, 아니 제가 페이스북 사냥을 여자 사냥? 그쵸. 여자 사냥. 뭐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아니 사냥을 괜찮은 하러 여자 가는데. 없나 보게 그쵸. 술집에 가서 찾는 거예요? 사냥을 하러 가는데 사냥? 저 아니 그 제가 예전에 같이 여기 다녔었어요. 잠깐만요. 강희찬 감독님 증언 나왔습니다. 네, 증언. 같이 다녔는데 그 네. 10년째 똑같은 멤버예요. 그래서 저 안 가요. 저는. 아 멤버 변함이 없다. 근데 뭘 사냥? 사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거 어장 관리하십니까? 이렇게 아. 잡아놓은 물고기? 제가 이제 그 네. 이 신촌의 그 이장이지 않습니까? 그 1대 이장님은 S가게도 저기 S가게 저 예전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이 회장님 2대 이장님은 실종되고 제가 3대 이장인데 이장? 예, 오, 그래서 마을 이장. 오. 제가 이제 그 또 주말 순시를 해야죠. 순시를 해야 되고 주로 어디로 가세요? 그 비틀즈 뭐 뭐 신촌에 뭐 신촌? 네 있는 아. 뭐 유명한 술집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홍대에 가면 또 유명한 술집이 있습니다. 이 술집이 보면 투어리스트 가이드에 등장하는 투어리스트 가이드 거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여행책자에 그쵸. 소개되는. 예, 그 정도로 좀 이제 역사 한 30년 가까이 되는 술집인데 그래서 그런 데서 뭐 가서 뭐 사냥을 하러 가는데 뭐 그냥 뭐 말이 그렇죠. 뭐 아니, 독거노인이 돼서 무슨 뭐 사냥입니까? 독거노인 이제 고독사 안 하시려면 좋은 여자분 만나셔서 이제 좀 빨리 이게 결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네. 걸프렌드가 있었어요. 걸프렌드 있으셨고. 걸프렌드가 있었는데 이 어떤 또 아시다시피 또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네. 한번 그렇다고 또 헤어졌다고 하셨죠. 퀴어 축제에 놀러 가자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퀴어 축제에 왜 놀러를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보니까 누구죠? 신촌은 좀 옛날 티가 난다고 쓰셨네요. 이렇게 니콜 키커더만님이 네. 인천 지부장님이시죠? 네, 독거노인 크크크.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공격이 들어오네요. 네, 글라라님이 신촌은 좀 독거노인. 옛날 티 난다고. 요즘 티 나려면 홍대 이런 데 가야 됩니까? 근데 보시면 제가 가는 데가 다 뮤직바들이죠. 네, 거의 오래된 뮤직바들이고 우리 홍대에는 34살 이상은 출입 금지입니다. 그 나이 제한 있어요? 홍대는 그 앵자님이나 전화 들어가면 입구에서 바로 민증이 아니라 얼굴 액면 보고 바로 출입 금지. 얼굴 딱 보고 이제 견적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너무 슬프다. 이 나이트클럽 분위기를 싫어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 중년 나이트 이런 거 보면 좀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 나이트클럽 가면 춤추잖아 사람들. 네. 그리고 뭐 그렇죠. 부킹한다면서 뭐 무슨 돼지 젖붙이기식도 아니고 뭐 돈 받아가지고 기도들이 와서 이제 저 소개받아. 저는 그런 아주 억지스런 제 개인적으로 이게 좀 싸구려 티가다. 싸구려 티가 이 문화가 나이트클럽의 문화가 싫다. 그리고 보면은 어떤 룸 같은 거 잡아놓고 거기 보면 또 여자들 들어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가보셨어요? 여자들 나오는 룸에 가보셨어요? 예전에 뭐 후배들하고 신촌 백악관 나이트 가가지고 백악관 나이트? 룸 하나 잡아가지고 뭐 들어오더라고. 근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뭔가 이 자연스럽지 못한 분위기. 네, 그때 옆에서 여자가 술 따라주고 막. 그쵸. 그러니까 어깨도 주물러 주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데 가려면 업소를 가든가 하지. 업소? 왜 그 나이트클럽에 가느냐. 어.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 뮤직바 같은 데 가면은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뮤직바는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술도 이렇게 한잔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그렇죠. 그리고 데가. 그런 것도 있고 네. 현재 또 뭐 이런 외국인 한국 관광 온 친구들도 보니까 외국인도 많고. 거기서도 보면 약간 또 외국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외국인하고 영어 공부도 할수 대화하면서 있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뭐 살아온 얘기도 듣고. 예, 그런 우리가 또 다양함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앵자님이 한번 주말에 그런 우리가 가서 뮤직바에서 한번 같이 방송을 앵벌 방송을 한번 찍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저희 장소 섭외가 될까요? 장소는 뭐 제가 당연히 섭외를 하죠. 장소 이장님이시니까. 섭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외노자 한 명 잡아서 이제 외노자 추방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조광현님께서 26세 나이트클럽 나가리 당했다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조광현님께서는 26세는 한참 젊으실 텐데. 그렇죠. 26세면 노아님은 지금 나이트 갑니까? 아, 저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아. 나가도 돼요? 예, 지금 목소리 다 들립니다. 아니, 예. 이제 헌팅포차에서 헌팅포차. 아, 예, 헌팅포차 그렇죠. 많이 하더라. 아, 예. 3대3으로 어. 조인이 됐는데 예. 아, 이제 저 때문에 파토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왜 왜요? 파토가 났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편 여자들이 제가 싫다고 왜? 아, 그래요? 왜 싫다고 했어요? 노아님을? 아니, 액면상 봤을 때는 왜 노아님 싫다고 그랬지? 노아님 괜찮은데? 하드웨어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으로. 아무튼 그 상처를 받아서 그 뒤로는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왜 아니, 저기 마음에 안 싫다고 들었나 했는지. 보죠. 마음 그게 주로 혹시 너무 이 고지식한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또 보수적인 얘기했구나 또 거기서. 예. 여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그렇죠. 되고 뭐 그런 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혹시? 했을 가능성이 아주 정치 큰데. 얘기를 좀 하고 아 정치 이러니까 정치 얘기랑 어떻게 거기서? 이러니까 안 되고 아이고, 아니 떨어졌네. 이러니까 안 되고 분단으로 뭐 문재인 개새끼 해봐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럼 여자들 싫어해요. 정치에 그쵸. 특별히 관심 없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네. 저도 미래 네 모습. 저 노아님이 앞으로 네. 그 뭡니까 세월이 흐르면 딱 저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아주 오늘 들어보니 아주 크네요. 서마리님이 노아님의 미래다. 예,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가끔 아쉬워하는 게 네. 예전에 그 2012년 대선 때 예, 영복정님 감사합니다. 예, 정영목님 네. 감사합니다. 대선 때 왜 아시잖아요. 왜 니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느냐, 박근혜 네. 찍었느냐 이것 때문에 싸웠던 여자 싸워가지고 헤어졌죠. 그러니까 저 여자분들하고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또 여자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때는 회피를 하는데 또 술이 또 들어가다 보면 또 그런 공격이 나오더라고. 그 여자분도 상당히 좀 정치적이었나 보다. 그쵸. 이 보니까 그 어느 찍었냐고 따질 정도면. 통합진보당인지 뭐 진보신당인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은 그 노아님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정치 노아님- 얘기는 이제 노아님 까일만 하다고 정관 텔레비전님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그런 얘기 정오합니다. 정치 얘기하면 저 사람하고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딱 이렇게 되나 보다. 그렇죠. 정이 딱 떨어지는 거지. 만정이 떨어지는 거지.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예전에 저의 실수했던 과거를 노아님이 그대로 답서라고 그럼 했다. 서바리님이 노아님의 미래네. 그쵸, 어떻게, 이제. 어디로 오나.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한데. 근데 악담이다. 이거 죄송해요, 노아님. 그래서 네. 노아님은 내가 볼 때는 3년 내로 네.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3년 정치 내로.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이 명언 나왔습니다. 3년 내에 승부수를 걸어라. 네. 그리고 이제 정치 얘기를요. 아예 정치에 관심 없는 여자가 제일 좋아요. 그런 얘기를 공격을 안 하는 여자가 제일 좋고. 정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여기도 난 자신이 없긴 해요. 만약에 지금 어떤 인연이 돼서 네. 만났는데 아주 강성민주당 지지자다. 그래서 이게 또 그래 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알게 모르게 처음에 대화가 안 되잖아요.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또 공격이 맞아. 들어오거든. 그리고 우리 노아님은 보면은 혁명 20일 당원으로 이게 막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강요를 많이 하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노아님이 만약에 인생에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 자랑스러운 혁명 20일 당원으로서 독거노인이 돼서 고독사로 죽을 것이다. 1번. 2번은 당을 배신하고 네. 사랑을 위해서 바로 이제 뭡니까? 노아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개딸들과 될까요? 결혼할 수도 있다. 개딸하고? 그러면 너무 세다. 2번 개딸하고 결혼할 수도 있다. 그럼 몇 번? 개딸하고 결혼하는 거는 좀 1번이랑 2번 사이 1.5 아니 이 세상에 그런 정답은 없죠. 1번 아니면 중간 2번인데, 선택지는 뭐 없다고 우리가. 합니다. 네. 예. 근데 너무 극단적이죠. 개딸은 너무 극단적이네요. 우리 네. 항상 질문은 극단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CK팡님께서 요즘은 결혼해서도 계속 정치 얘기하면 이혼당하는 시대예요. 저도 말도 못 꺼냅니다. 크크 해주셨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 예, 맞습니다. 진짜 계속 정치 얘기하고 정치인 욕하면 듣기 싫어하죠, 배우자가.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실은 이것 때문에 저 이혼한 그 선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시아버님하고 며느님하고 며느리가 이제 있어서 그때도 박근혜 때 대선 때인데 그 투표하다가 시아버지가 박근혜 찍으니까 며느리가 그 얘기를 한 거야. 그게 말을 잘못한 거죠. 아버지는 그 나이 되도록 왜 그딴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이 남편이 시아버님한테 한테 세네. 정치 문제 때문에 밥상에서 싸우다가
그 우리 저이 자기 친정아버지도 아니고 시아버지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이 남편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네, 이혼을 금목사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아님 승부에 박수. 노아님 해주셨어요. 승부에 박수. 3년 안에 승부를 걸어라. 네, 이 예. 말씀에 지금 좀 이렇게 동기를 해주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이부기님이 길민재는 내면치로 독신으로 살고 노아님은 뭡니까? 피핏 퍼뜩 개론 해가 시소. 예, 이거는 부산 사투리라기보다는 부산 사투리를 이거는 이제 변형시킨 거네요, 보니까. 네. 예, 그래서 노아님 승부수에 박수 이렇게 있고. 그러면 어쨌든 뭐 중이 제 머리도 못 깎는데 네. 그리고 저도 제 앞가림도 못 하는데 제가 노아님 걱정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 저대로 주말마다 이렇게 좀 그 순실하면서 네. 뭐 독거 노인이 될란지 뭐 인연이 될란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근데 저기 제 생각에 서바님도 이제 내년에 50대 되시죠? 근데 지금 이제 뉴스를 제대로 안 보고 계시는데 지금 네. 이제 정부에서 네. 만 나이로 지금 통일해서 아 그렇죠. 지금 모두 49세? 만 나이로 됩니다. 아 49세인가요 그러면은? 그 48세 되지. 48세 48세죠. 아 48세 막 그러구나. 그 앵자님은 그러니까 47. 저보다 이제 더 내려가는 거지.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술자리 3번도 좀 줄이셔야 앞으로 이제 그런 저는 제가 또 하는 일이 그런- 영업일이다 보니까 아, 그 또 영업 영업일에서 또 우리가 간에서 또 이게 그 비즈니스적인 것 또 때문에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이 아. 비즈니스 자리가 싫지만 또 그런 거 아시잖아요. 네. 이거 또 뭐 계약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자리 있을 줄 되는 케이스도 그렇구나. 있고. 일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술자리를 많이 그렇죠. 갖게 되시는구나. 그렇죠. 괜히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새로 뭐 관련된 뭐 포딩 수입 네. 수출 뭐 영업한다고 아, 또 그런 자리에서도 또 나가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걸 좀 즐기죠. 즐기고 근데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술자리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는 또 계기가 되고. 예, 어쨌든 그러면은 그 서아리님은 주로 술자리에 나가시면 여자분들은 어떤 얘기 주로 하세요? 그냥 음악 얘기 아니면 뭐 주로 유머, 농담 이런 얘기 하죠. 농담. 그럼 많이 좋아하시나요? 여자분들 반응이 어떠세요? 여자들은 제일 좋아하죠. 좋아해요? 예, 여자들은 뭐 아니 강희창 선생님 웃으시는데. 왜냐하면 저는 여자들에게 부담 주는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자 이름도 안 물어보고 처음 만난 여자 이름도 안 물어보고 이름도 나이도 안 묻고 어느 동네 사냐도 안 물어봅니다 저는. 방실이네. 예, 안 물어봐. 이름 묻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입으로 나이도 묻지 그렇죠. 마세요, 그렇죠. 그거는. 설설 불 때까지 얘기 안 서울 해요. 탱고. 그렇죠. 네. 왜냐 모든 걸 어쨌든 되면 자기가 나중에 자기가 날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요즘 여자들이 자기가 연락처를 물어보거든. 근데 연락처 주고 간 여자 있었어요? 그 요즘은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깊게 없죠. 들어가지 마시오. 없는데 물론 뭐 올해 초에는 있긴 있었는데요. 있었구나. 있었는데 아니 그 제가 이 여자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갔죠. 제가 연락처를 차단하고 술 마시니까 이제 갑자기 표정이 바뀌고 네. 뭐 이게 뭔가 갑자기 변신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락처를 차단하고 지금 안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냥하신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나 뭐 이렇게 네. 만날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만나가지고 재수 없어가지고 네, 요즘 맞아요. 같은 세상에 요즘은 여자도 남자 마음에 안 들면 살인 사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잘못 그러니까. 만나면 이은혜 같은 여자 만나면 큰일 나죠. 내가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살해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미국 드라마 많이 보신 것 그래서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정상인을 만나야 된다. 조광현님께서 또 노아님 2번째 만남 후에 고백을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좀 빠른 거 아닌가? 2번째 만난 다음에 고백하라는 거는 좀 빠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근데 사실 근데 여성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를 보면은 이 남자가 호감이 들고 안 들고는 거의 한 3초 만에 결정나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 노아님이 이상한 댓글 달았네. 만난 지 5분 만에 2세 계획 세운데 이거 막 그냥 댓글 막 찌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 보니까 뭐 지금 혼이 비정상 노아님 좀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첫 만남에 결혼하자고 한다. 5분 만에 2세 계획. 그러면 손만 여자들 다 잡아도 도망가지. 결혼생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요즘 여자들이 이런 자기가 뭐 야인 시대 때 김두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노아님 많이 같은데. 피곤하신가 같은데.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지금 여자들 무섭다고 세상이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달라졌고 노아는 아직까지 유튜브로 1970년도 수사반장 이런 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노아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 그냥 막 쓰시는 것 같아. 이상원님 감사합니다. 네. 서바리님 싸구려 안주 드시지 말고 동명항의 낚시 낚시 오이소. 오이소. 진짜
우리 이상호님께서 산천 이렇게 물 좋은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가 동명항에 가서 고등어 40마리 잡았죠 예전에. 동명항이 어디 있어요? 강원도요? 속초 동명항이 있습니다. 속초에 가면 동명항이 있는데 의시장 뒤에 보면 이렇게 네. 방파제 있고. 오징어 잡이 배 타셔갖고 이제 그게 아니고 이 동명항 뒤에는 네. 이 수산물 찌꺼기를 많이 버리잖아요. 네. 그 회센터가 있으니까 네. 거기 보면 고등어 떼가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낚시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 후배하고 가서 고등어 한 40마리 잡았죠. 서바리님이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또 거기 그렇죠.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네. 낚시하는 사람들. 그 주말에 가정 안 돌보고 그냥 자기 혼자 낚시 도구 챙겨서 나가는 자 싫어하겠죠? 그렇죠. 아주 싫어하죠. 네. 왜냐면 특히 우리가 회주하고 같이 레저를 즐기는 여성분이면 좋은데 네. 그 제가 예전에 그때도 코로나 전인데 신촌에 있는 그 우드스탁 술집 뭐 네. 얘기하시니까 뭐 문제될 거고 거기서 만난 일산에 사시는 그 스포츠 댄스 강사하는 여성분이더라고요. 오, 스포츠 댄스 가서 좋다. 근데 자기가 자꾸 코드가 맞다면서 이제 그 나이는 나보다 한 살 많은데 괜찮죠. 한 살 차이. 보니까 또 일산 장안동에서 고깃집도 해요. 네, 능력 그래서 있는 한번 여자분이시네요. 장안동에 고깃집에도 가고 네, 그리고 한 번은 그 남해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네.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 왔는데 내가 불길한데 좀.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네. 전화가 와서 내가 순간 네. 이따 갈 테니까 전화 끊어라 하고 전화 끊었죠. 전화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아이고. 근데 이 낚시가 좀 그런 보면 근데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던 게 아니었어요.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전화 끊어라고. 고기 잡는 순간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쵸. 그때 전화가 왔는데 전화 끊어라 그러고 어떻게... 한 이틀 후에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틀 후에 전화하셨어요? 바로 낚시 끝나고 전화해 주셨어야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무심한데? 그러면 안 되죠. 약간 결론적으로 이제 이 나이 될 때까지 뭡니까 이 독거 노인으로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 내 스스로도 셀프진다고. 그래서 노안은 절대. 눈치챘구나. 그죠. 그 여자분 헤어지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연락을 하니까 좀 섭섭하니까 문자로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보면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게 안 돼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놓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놓아들으라고 이제 놓아는 제가 볼 때 자기가 현재 서바리님도 기회가 있으셨네. 그럼 기회가 있으셨는데 서바리님이 그 낚시를 놓지 못하고 그렇죠. 저는 한번 낚시에 홀릴 때는 낚싯줄을 집어 던지고 그 전화를 끝까지 붙들었으면은 그 여자분이 안 달았을 그렇죠. 근데 저는 끝까지 이제 이 낚시 한번 빠지면 그 갯바위에 가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여자분 잡았으면 지금 고깃집에서 같이 고기 구우면서 모르죠. 또 뭐 다른 변 변수로 차이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제가 드릴 말씀은 노아는 좀 이 나의 전철을 빨아서는 안 된다. 노아님께 이 선배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잘 들으세요. 우리 이상원 동지님 독거노인 아닙니까? 독거노인 아니 이상원 배우자님 있으시겠죠. 가정 있으시겠죠.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시 이상원님이 속초에 잠시 체류하고 계시다고. 속초에 잠시 체류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이상원님을 봤을 때는 왠지 독거노인 같은 느낌이 들었어. 이상호님은 이렇게 되게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지금 요양을 잘 하셔서 이제 몸을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건강을 찾으시려고. 예. 어쨌든 이상호님은 곧 한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뵙도록 해야죠. 지금 금옥서님이 서바리님 신났스 술 낚시 여자 서바리 통제를 갖고 가셨나요? 저는 이게 그거죠. 이 방송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하는 거지. 서바리님 전공 과목인가 봐요. 술 여자 낚시 3종 세트. 네. 그러니까 저는 담배 안 피잖아요. 네. 그렇다고 제가 사행성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연을 즐기는 거지 자연. 여기 또 길민재님 연애 또 이런 게 지금 또 영국에서 공부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죠. 길민재는 내가 볼 때 사실 길민재는 연애 얘기가요 댓글에. 댓글에 한번 평가해 보세요. 저기 별도의 프리미엄 레슨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근데 왜냐 제가 이 루저 실패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성공하지 못한 인간이 교육을 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 감독이 별도로 민재 키를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서바리님이 전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동생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혁명의 10일 동생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좀 레슨을 나의 전철을 밟지 마라 이제 그런 걸로 강의를 해주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전철을 밟으면 실패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부남이 이제 성공에 관련돼서 유부남이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성공, 그 실패 담론에서도 배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실패도 타선. 아, 그럼 성공담은 강희찬 감독님 해주시고. 그쵸, 이제 실패. 그렇죠. 저도 이제 강희찬 감독이 그러니까 강희찬 나중에 감독이 성공 케이스. 저도 강희찬 감독이 변방의 독거노인이 될 거라고 확신에 차 있었는데 강희찬은 아마 99세까지 독거노인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을 제가 10년 전에 했었는데 아, 그랬구나. 어느 날 갑자기 반칙을 하고 갑자기 그냥 아, 아름다운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갑자기 뭐 네. 결혼했다고 도장 찍었더라고. 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일 알 수 없으니까 네, 서바리님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조금 예, 그러니까- 몸을 만드시면서 건강을 찾으시고. 근데 제가 네. 볼 때는 저 민재킬은 특수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 이상원님 감사합니다. 서바리님 프랑 여인 좀 내주셨는데 프랑 프랑스 여인? 여인을 만나라는 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은 한 3분 남았네요. 최근 이 홍대 쪽에 프랑스 여자들이 되게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그때 그게 이게 왜냐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한번 물어봤어요. 한국에 돈 벌려고 왜 하는 프랑스에 있는 시골 다 그리고 시골에서 왔다고? 아, 시골 출신. 왜 아. 근데 한국에 와 있는 그 외국 여자 중에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저는 중국 조선족이 많을 줄 아, 알았는데. 그 물론 그 조선족이 제일 네. 많은데 왜 프랑스 사람들이 많냐 물어보니 프랑스 유럽 자체가 지금 이렇게 붕괴된 것도 있고 실업이 많고 이제 일자리가 없고. 프랑스 지방에서 살 게 없답니다. 네, 일자리가 없구나. 그리고 한국에 오면 자기들이 약간 뭐 한국 24시간 이렇게 영업하는 것도 있고 네. 이 프랑스 여자들이 되게 좀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얘기해 보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좀 같이 자기 가는. 그러니까 네. 우리 보면 이 프랑스 여자들하고 연애해서 결혼하려고 대시했던 이런 동네에 이 총각들이 있는데 아. 프랑스 여자들은 결혼을 거의 다 싫어하고 동거 이쪽으로 그 하고 프랑스 자체 문화가 예. 동거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한 네. 남자를 위해서 이게 수뇌부 바치고 이런 문화가 거기는 뭐 거의 없다. 그 그냥 얘기죠. 자기들이 좋으면 이제 살다가 싫으면 그냥 딱 헤어지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여기 와는 프랑스 남자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 남자들은 프랑스 여자를 엄청 정을 하더라고. 증오를 해요? 한국까지 와서 저런 것들을 만나야 되냐면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이번에 월드컵 때도 아르헨티나 프랑스 했잖아요. 네. 아르헨티나 네. 프랑스하고 저는 사실 이번에 아르헨티나를 엄청 응원했죠. 네. 저도 아르헨티나를 그랬어요. 응원했는데 그래서 요즘 사실 주위에 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외국 사람들 중에 네.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저는 러시아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뭐 러시아도 많지만은 저는 프랑스에서 왜 이렇게 많이 왔나 물어보니까 그런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막 댓글에는 그 거의 뭐 지금 뭐 전문대 출신이랑 결혼했는데 2세 평범하다. 뭐 아 남이석은 예. 남이성 얘기가 나오네. 예. 아, 모로코에서 한국 남자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대요. 예. LG전자 모로코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 카더라 통신이라는데 예. 한국 남자가 인기가 있다는. 네, 그리고- 모로코가 이슬람 국가죠? 모두 전 국가가 이슬람은 아니고 한 60% 70% 정도가 이제 그래요? 주로 한국 무슬림이라고 남자가 예, 인기가 하더라고요. 있다고. 예, 그러니까 민재킬 파리 리옹 빼고는 일자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군요. 진짜 아르헨티나가 이겼잖아요. 어진 대사님이 아르헨티나 이겼으면 좋겠다고 그때 얘기. 저 새벽에 그 브라질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프랑스 결승전 아르헨티나. 네. 맞지 않습니까? 보고 네, 네. 보고 잤는데 다 보셨어요? 끝까지 봤죠. 오로지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그 전에 우리 마돈나가 부른 그 예전에 에바 페론의 1등이다.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그 노래 네, 듣고 네. 예, 맥주 한 세 캔 따고 아. 예, 그렇게 결승전 뭐 기분 좋게 봤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우리가 소통해 봅시다 시간은 이걸로 네. 우리가 혼자 이거 그 망가지는 코너로 해가지고 그것을 내고 그다음 이제 2부로 이제 지나가야겠죠. 아, 네, 댓글 저희가 한번 지금 읽어주시고. 문자 후원 메시지 지금 들어온 거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 진짜 많이 보내주셨다. 예. 네. 지금 많이 보내주셨는데. 잠깐만요. 네. 0787번님께서 대표님 힘내십시오. 당원들이 함께합니다 해주셨고요. 5754번 쓰시는 분께서 대표님 쾌유를 빕니다. 6627번 쓰시는 분이 대표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주셨고요. 3768번님 쓰시는 분이 대표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네, 똑같네요. 네, 직원분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해주셨고, 아유, 예, 네, 좋습니다. 5577번 쓰시는 감사합니다. 분이 혁명을 위하여, 5641번 쓰시는 분이 황, 그는 성각자, 황, 그는 투사, 황, 그는 불사신, 황, 그는 잠시 휴식 중. 네, 이런 또 재미있는 또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4226번 쓰시는 분이 존경하는 대표님 모든 일 잘 될 겁니다. 네, 응원해 주셨어요. 네. 네, 3798번 쓰시는 분이 대표님 힘내십시오 해주셨고 4124번 쓰시는 분 2개를 보내주셨는데요. 앵글쇼 화이팅! 대표님 빠른 큐를 빕니다 해주셨고요. 9885 쓰시는 분께서 앵글쇼 시청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전합니다. 대표님의 신속한 큐를 빈다고 해주셨고요. 네, 2583번 쓰시는 분이 대표님 빠른 큐 간절히 기원한다고 네, 응원 문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소통해봅시다. 1부 코너 끝내고 지금 중간 인트로 생방에서 들을 수 있는 노아님의 개사곡 들으시면서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앵글쇼 네, 14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네, 저희가 지금 잠깐 이제 또 이렇게 전해드린 말씀으로는 1부에 지금 접속하신 분이 300명이 넘으셨다고, 또.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가운 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저희는 처음에 초기 접속 인원이 너무 적어서 날짜를 혼돈하셔가지고 오늘 방송 안 하는 줄 알고 안 들어오셨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성함이.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또 많은 시청자님들이 저희 방송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 또 근황을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또 많이 또 이렇게 막 궁금해 하셨을 텐데 저희 이제 그 커뮤니티에 다 이렇게 글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대표님께서 오늘 또 열이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코도 막히고 기침도 심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신장 문제와 코로나 문제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 방법을 의사분들끼리 상의를 하는 중이라서 아직 이제 구체적인 이제 치료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아마 내일부터 이제 치료를 잘 이제 받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일반인들도 보통 코로나 걸리면 3, 4일 정도는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 또 많이 이제 힘드시겠지만 또 잘 견뎌내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번 2월 초에 쓰러지셨을 때하고는 그래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루빨리 또 치료 잘 받으셔서 네, 속히 쾌차하시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네. 또 대표님께서 또 저희 방송을 그렇죠. 병실에서 왠지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아니, 이미 지금도 자. 바로 감시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매 이거는, 눈으로 예. 아니 그렇게 편찮으신데 또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면 어쩌나 하는 또 그런 자, 생각도 예. 들거든요. 보시면서 지금 네. 적고 계시는 네, 거죠? 체크하시는 거죠. 체크하시고 네. 이때 몇 분에 앵자가 못 얘기했다. 서발이가 쓸데없는 네, 얘기했다. 저 감점 막 마이너스 플러스 막. 페널티, 옐로 카드 네. 이제. 저희가 그리고 너무 또 그리운 대표님 속히 또 쾌유하셔서 돌아오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저희가 2부는 이제 비둘기 톡톡톡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저희 그 집회 때 자원봉사해주신 분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1부에서도 안내해드렸듯이 이번 집회 때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 노력해주신 이제 킹콩님과 사랑겨자씨님을 네. 연결하겠습니다. 따뜻한 차와 어묵국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먼저 킹콩님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아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밤의 앵글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앵자입니다. 예, 서발입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킹콩님. 네, 네. 저희 앵글쇼가 있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또 오셔서, 당사에 오셔서, 또 이제 그레이스님하고 항상 이렇게 저녁 먹거리를 준비해주고 가셨는데, 오늘은 또 사랑계자씨님하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린 적이 없어서, 정말 늘 이렇게 매번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네. 박수. 네. 킹콩님 박수 쳐드릴게요. 오늘도 네. 제가 너무 맛있는 또 빵하고 또 이렇게 샌드위치를 또 이렇게 주고 가셔가지고, 예, 너무 또 김치전도 있었고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항상 네. 너무 잘 먹어서 네. 한번 우리 그 스태프진들이 한번 이제 큰절을 하고 네, 큰절, 오히려 네. 저희들이 오히려 한번 음식을 한번 앵자님이 요리를 한번 해드리고 서발님도 한복 입으시고 또 이렇게 절하실 거죠? 한복까지 입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예. 그러면 킹콩님 저희가 항상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요. 킹콩님은 이렇게 어떤 이유로 그 닉네임을 킹콩이라고 정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 네. 저 소식 때부터 네. 친구들이 지어준 이름으로 그냥 킹콩으로 하다 보니 그렇구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 별명이 예. 킹콩이셨구나. 아, 네, 그렇구나. 저희 또 이렇게 어벤져스 또 멤버지 않습니까, 킹콩이? 또 저도 헐크도 네, 아니고. 예. 슈어크인데요, 저도. 예, 그래서 네, 너무 그 궁금하더라고요. 킹콩님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좀 궁금한 퀘스천이 있어가지고 네. 질문 드리는데 네. 우리가 집회 참석하시면서 네. 남들처럼 구호도 외치고 행사에 동참해서 행진도 하고 싶으실 텐데 굳이 네. 우리가 천막에서 차자봉이 자원봉사죠? 차자봉을 차자봉? 차자봉 아주 이게 말을 줄였네요. 차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특별한 사연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니요, 뭐 다른 특별한 사연의 이유는 없고요. 예. 저도 집회 때 참석해서 구호도 외치고 행진도 하고 했는데 제가 봉사를 전단지로 시작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네. 집회와 이제 이렇게 행사의 구성과 성질에 따라서 저도 뭐 이렇게 적재적소에 투입되는 특공대처럼 예, 이렇게 좋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뭐 예. 다른 큰 뜻은 없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집회에서. 집회 때도 온몸도 녹일 수 있고 마음도 훈훈해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정말 아무래도 킹콩님께서 음식을 잘하시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이런 좀 음식 봉사 쪽에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음식을 제가 먹어봐서 아는데 음식을 참 맛있게 잘하시던데 킹콩님 평소에 제일 자신 있게 하시는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음식을 잘한다기보다는 네. 맛있다고 하시니까 괜히 우쭐쭈합니다. 근데, 근데 뭐 예. 자신 있기보다도 예. 그냥 가족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뭐 잡채나 갈비찜을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 잡채나 갈비찜. 예, 사실 사무실에는 제가 음식을 들고 다니는 무게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간단히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예. 뭐 메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특별한 노하우보다도 주부들이 갖고 있는 기본 손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손맛 이게 참 맞습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웰빙이죠, 웰빙.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신혼 때는 이제 그 음식 못하는 세댁들은 이렇게 막 계량 스푼 써가면서 이렇게 제서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제 10년, 20년 되신 고수님들은 거의 이제 그냥 그 둘이 부으시잖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양을 네. 맞출 줄 그게 다 아시더라고요. 뭐, 세월의 극이고 또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저희 엄마 음식 하는 걸 예. 그냥 어깨너머로 보다가 대충 주먹국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저도 또 음식을 전공을 하게 되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좀 음식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맛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손맛이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음식은 잘 못합니다. 다 맛있게 먹어 드셔서 아니요, 맛있다 아니요. 이러니까 너무 제가 맛있어요. 괜히 기분이 우쭐우쭐합니다. 네, 그 어머님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음식 잘하시는 어머님 밑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배운 따님들이 네. 음식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당원이 젊은 분들도 이제 애들을 그냥 음식을 먹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보게 참여도 시키고 이러다 보면 애들한테 실습도 되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저희도 아들들도 좀 요리에 좀 참여를 네, 시켜야겠어요, 저도. 그렇죠. 네. 예, 뭐 다른 뭐 제가 긴 말은 못 하겠고 이제 또 누구보다도 대표님 자신이 깝깝하고 힘드시겠지만은 네. 아직 갈 길이 멀고 또 우리 혁명이 이제 대표님이 빛을 발하고 혁명 20일 가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저는 작은 혁명 20일의 작은 미랄이 되려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니요. 앵글쇼 예.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저희 혁명 21과 함께 해주십시오. 네. 네, 킹콩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정말 이렇게 임팩트 있는 말씀. 그렇죠. 예, 마치 우리 이 MSG 덩어리가 아닌 이 웰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음식 잘 먹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지금 손맛도 좋으시고, 근데 또 손맛 좋으신 분이 또 있으시죠? 네,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셰프 코너네요. 네, 셰프 코너입니다. 혁명 21의 셰프 코너. 네, 예. 혁명 21 당원이신, 또 손맛 좋으시기로 유명하신 사랑 겨자씨님을 네. 지금 전화로 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밤의 앵글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 예. 겨자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12월 19일 집회 엄청 추웠는데, 혹시 뭐 몸살은 안 나셨나요? 그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니요, 그 열기에 네. 저희들은 그냥 아주 마음이 따뜻했어요. 마음도 따뜻하고 그랬어요. 예. 저희들이 오히려 네. 힘을 얻었어요, 더. 그렇구나. 그렇군요. 아유, 예, 지금 또 우리 사랑교자님에게도 질문이 한 3가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어묵국물, 이게 뭐 이렇게 퀘스천에 어묵국물이 이게 포커스로 들어가 있네. 그때 정말 온몸을 좀 녹게 만들어 주셨는데 맞아요.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막 봉사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모두 다 네. 그냥 행진을 통해서 그냥 엄청 쏘잖아요. 맞아요. 네. 많이 춥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 이제 그 천막 봉사에서 네. 이제 그냥 구상을 했어요. 이거 따뜻하게 우리가 그냥 몸을 녹여주고 네. 마음을 녹여주고 네네. 진짜 엄마의 같은 마음으로 너무 진짜 좋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네. 우리 앵콜이나 그 성명 20일 당원 모두가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행진했던 분들을 안아줄 수는 없지만 이 따뜻한 국물로 그 마음을 녹여주고 싶었어요. 정말 닉네임처럼 그렇죠. 사랑교자씨님 닉네임처럼 너무 따뜻한 그 사랑이 담긴 진짜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예, 천막 봉사하시면서 다른 당원들처럼 집회 참석도 하고 싶으셨을 텐데 혹시 뭐 서운하신 부분은 있지 않았습니까? 집회에 같이 참석 예, 그쵸. 못하셔서 서운한 점 예, 그쵸. 물어보시네요. 네. 그 행진은 우리가 이제 행진도 하고 했지만 네. 그날은 이제 또 유독 추워서 네. 좀 마음을 이제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날은 네. 그래서 이제 막 저기 멀리서 치고 깽가리 치고 막 들어올 때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천막에서 온다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뎅 국물을 킹콩님하고 같이 막 빨리 담아라 이러면서 서로 막 이제 손발이 맑아서 네. 담아주고 그 사람들 모든 우리 당원들을 위해서 이제 따뜻한 국물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우리 네. 너무나 좋았어요. 정말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교자씨님께서도 아까 킹콩님처럼 정말 요리의 달인으로서 못하는 음식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소문이 자자하신데 사랑교자씨님께서 제일 자신있게 만드시는 음식 좀 저희 좀 어떻게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저요? 네. 제일 자신 있는 음식 어떤 거세요? 그냥 두루두루해요. 그럼 만능이신 거야, 이분은. 그렇죠. 이제 이 말 그대로 네. 올라운더 네, 올라운더 만능. 플레이어. 네, 올라운더 플레이어. 그러니까 뭐든지 말씀만 딱 드리면 따다닥 나오시는. 네, 정말 저 그냥 강정 잘하고 찹쌀 예. 볶기 잘하고. 강정이요? 강정. 예. 우와, 너 정말 손 많이 가는 거라고 예, 들었는데. 강정. 네, 그런 건 좋아해요. 하는 걸 좋아해서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또 그냥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 초보 세댁 수준이 아니고 고수의 단계 그 정말 그 깊은 또 조예가 깊으신 또 음식에 또 달인 같으신 또 그런 경지에 이르신 것 같아요. 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아유, 참 뭐.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형. 사랑 기자님이 어. 그래. 여기 이게 찹쌀떡이요? 이게 보니까 찹쌀떡입니까? 이게 사랑교자님께서 직접 이 만드신 사랑교자님께서 직접 만드신 네. 찹쌀떡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찹쌀떡. 모찌. 찹쌀 모찌, 찹쌀 모찌. 이걸 직접 만들어서 그럼 오신 거네요. 와, 이게 집에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찹쌀가루를 만드셔서 하신 거세요? 대단한 솜씨입니다. 반죽을 하셔서 그런 거요. 대단하시다. 오. 겨울이 되면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정서적으로 뭐 길에서 뭐 찹쌀떡 내놓는 맞아요.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우린 거의 다 우리 나이 때면 좀 추억도 먹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해서 한 번씩 하게 되더라고요. 와, 그럼 내일 동진대 또 팥죽도 만드시겠네요, 사랑교자님. 바로 우리 네, 동진대 팥죽 혹시 만드십니까? 식탐이 바로 발동하신 행장님께서 바로 동지 팥죽을. 네, 동진대 팥죽도 잘하시죠? 그럼요, 하죠. 네. 네. 역시 못하시는 게 없으셔. 예, 그러면은 사랑교자씨님 마지막으로 혁명 20일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11월 22일 집회 때 그 중앙지검 앞에서 사랑교자씨님이 무려 17분을
이렇게 연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1분 스피치였는데 이분이 17분을 하시는 바람에 17인명 그 필리버스터라고 여자 국회의원인 줄 그쵸. 알았다는 네, 그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가고 아주 호소력 있어요. 있는 연설을 네. 해주셨어요. 굉장히 호소력있게 막 이 나라를 막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긴 절절한 막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처럼 또 그런 또 우리 혁명 21에 바라시는 점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혁명 21에 같이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 당원님들한테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요. 네.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 진짜 그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바라는 건 이 모든 분들이 진짜 끝까지 마지막까지 오래오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이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당원님들이 처음 초심을 잃지 말고 함께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사랑교자씨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 혁명 편안한 21과 밤 보내시기 함께요.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오늘은 진짜 셰프 코너입니다. 셰프 코너예요. 정말 우리 혁명 21 당원 중에 초고수 여성 당원님, 정말 여성분들 그렇죠. 우리 남성분들도 요리 잘하시는 우리 강희찬 감독님도 요리한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던데 이 여성 아니라는 듯이 제가 맛없게 하진 않아요. 그때 그러신 거 보니까 요리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우리 두 분의 핵심 당원이신 또 이 그렇죠. 여성 당원님들의 또 인터뷰도 해봤습니다. 다음에 제가 처음하겠어 네. 요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서발님 잘하세요?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 맞다. 간부식당 짬장 출신으로 취사병으로 전역을 했잖아요. 맞아. 그러면 우리 황 셰프님 모자 빌리셔갖고 하얀 모자 쓰시고 앞치마 두르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너무 저는 좋겠네요.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비발하다. 비둘기 닭강정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비둘기 스테이크가 아니고 그렇죠. 닭강정이요. 네. 다른 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에 또 이제 배추찜이 대세라고 송전님께서도 배추찜이, 남겨주셨는데 그렇군요. 배추찜을 또 요즘에 또 요리로 많이 또 즐기시나 보네요. 자, 우리 그렇죠. 태민님께서 동지파 쪽 마음으로 잘 먹었습니다. 또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그렇죠. 우리 물소리님께서 우리 사랑교자님의 연설을 아주 까무라칠 정도로 잘하셨다. 진짜 지금 여자 국회의원이신 줄 알았어요. 정말 막 맞습니다. 엄청 비장하게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예. 아마 우리 우리가 용화대에 있는 윤가리가 벌벌 떨지 않았을까? 네. 졸도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물소리님께서 서바리님 요리 한번 맛보고 싶다고. 예. 비둘기 백숙으로 하자는 말씀 나왔고요, 조광현님께서. 예, 좋지요. 백숙. 네. 그래서 성탄절날 닭백숙이 아니고 비둘기 백숙. 비둘기 백숙. 맞아, 이게 약간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그로테스크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평화를 상징하는 바로 비둘기를 잡아서 이제 찌는 거죠. 찌는 거고. 거기다 찹쌀은 안 넣으실 거죠? 너무 잔인하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예전에 군대는 그렇잖아요. 네. 토끼도 잡고 뱀도 드셔보셨어요? 뱀은 먹진 않고요. 뱀은 죽으로 만들었죠. 근데 예전에 그 군대 가면 월남전 같은 주임원사들이 그런 거 좀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요로 의해서 이렇게 토끼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를 그러면 직접 손질을 다 하신 직접 거예요? 손질했죠.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토끼는 대단하죠. 잡아서 닭도리탕처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대로 이제. 토끼 닭도리, 토끼 근데 도리탕이. 토끼가 보면은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은 이게 그 피가 털 때문에 이렇게 포동포동이 커 보이지. 토끼가. 실제 가죽을 벗기고 하다 보면 속살이 먹을 게 없다. 내년에 토끼인데 너무 잔인한 말씀. 내년에 보니까 무슨 전보는 이런 유튜브 코너 보니까 1975년생들이 네. 대박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강 감독하고 앵자님이 이제 저희들의 75년생이니 해입니다. 네, 토끼띠에. 제가 로또 복권을 이제 제 돈으로 이제 들여서 이제 구입하게끔 해서 그 당첨되면 55대5로 반띵을 해야겠다.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 생각밖에 없죠 지금. 그래도 운이 또 좋다는 또 기운이 있다는 또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이제 내년이 토끼의 해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김민재 진짜 옛날 군대 저는 사냥 같은 거 안 했어요.
아, 네. 물소리님 뱀죽이라니 소름 끼친다고 해주셨어요. 저도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뱀도 막 구워 먹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그 부대 가면은 우리가 나이는 주임원사급들은 이제 월남전 참전했던 사람들이 네. 많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야전에서 뱀을 잡아먹었나요? 네. 뱀 먹고 그때 이병대 그 베트남에서? 주임원사가 보니까 이제 오리피를 막 마시더라고요. 오리 잡아서 사병식당 근처에서. 그래서 저걸 왜 생피를 마시니까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 거? 그 마시더라고. 그래서 간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고참이 요리를 잘했어요. 전남 여수 사람인데. 여수 사람. 근데 우리 고참이 짐승을 못 잡아. 근데 난 순간 이게 얄팍한 생각으로 내가 용맹을 떨쳐야겠다. 난 네. 휴가 좀 가게. 그래서 제가 그 제가 잡겠습니다. 뭐를 잡아요? 토끼, 토끼? 뱀. 개는 미리 1호 관사에서 키웁니다. 내년에 잡아먹을 개를. 어떻게 아니 기르는 개는 키우는 개는 먹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신탕 싫어하거든요.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나다. 근데 그걸 또 키우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좀 그렇다. 지금은 설마 뭐 그렇진 않겠죠. 예.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믿긴 하는데 예, 좀 섬찟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뭐 고발을 또 엔자님께서 네. 또 분노가 차서 고발할 게 있다고 하시던데. 예. 네, 저희 친절한 고발 엔젤스인데요. 예. 혁명 20일에는 안 통해라는 주제로 저희가 좀 12월 19일 날 또 이제 구글 코리아 앞에 유튜브 집회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천창용 쪽에 또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또 그렇죠. 이렇게- 예. 근데 이름이 좀 엔자님하고 비슷한. 영자더라고요. 근데 영자 언니가 한번 친해 보실 생각이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언니하고 나하고 극과 예. 극인 것 같아. 그 언니는 예. 이제 지옥 쪽에, 난 천국 쪽에 완전 그 천국과 지옥이 서로 맞닿을 수 없는 혹시 것처럼. 계도를 해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아니 그 눈빛이 보니까 계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홀린 것 같던데요. 아니, 마치 그러니까는 어떤 뭐, 이렇게 예. 뭔가 교화될 그런, 그런 그 느낌이 느낌이 없었어요. 없고. 전혀 예. 일도 없었고. 제가 이렇게 그날 이제 그 앵그리블루 TV니까 제가 카메라 들고 나갔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이 갑자기 사유로 부정선거 들고 어디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예.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 찍으니까 많이 찍어 많이 그래서 그 얼굴 척키 같잖아 보이죠. 많이 찍어 많이 말하면서 무서워가지고 많이 찍어 말해서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막 예,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참 그 촉이 좋으신 게. 그 집회에 천창용 무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고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우리 저희 당원님들이 그 방송을 듣고 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막 4.15 부정선거를 막 외치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경찰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저번에 우리가 하도 뭐라고 해서 그런지 좀 밀어내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좀 둘러싸긴 했어요. 네. 막 강하게 푸시는 안 했는데 둘러싸니까 자기 그 4.15 부정선거 깃발 들고 나타난 그 표현의 자유를 왜 막냐고 네. 막 미친 여자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경찰 똑바로 하라고 계속 막 이렇게 네. 경고 주면서 예. 계속 제가 경찰 똑바로 해 똑바로 빨리 끌어내 하면서 막 하니까 경찰들이 저리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라고 저보고 막 이렇게 막 약간 좀 귀찮은 듯이 조금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는 그 영자 언니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렇죠. 그런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유튜버 그 앞에 손상윤 그 TV 그 무대 뉴스타. 찍는 사람 중에 예. 그 여자 패가 있었던 거야 또 같이. 또 있었네. 예. 잠복에 있었네. 아니 수리수리님 감사합니다. 수리수리님 네 감사합니다. 1인시 응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네. 주셨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저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저보고 막 그 여자 편을 또 두둔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저거 잘못된 거 아니고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고 그냥 1인 시 하는 거는 놔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저희 대사님께서 무대에 계셨는데 저거 1인 시 아니라고 당장 빨리 이게 네네. 한쪽으로 몰아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계속 막 이렇게 들고 막 4.15 부정선거 막 들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다 이제 경찰한테 어떻게 떠밀렸는지 그 기대가 또 부러졌어요. 또 부러졌습니까? 또 기대가 그 약하게 부러지니까 예,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 그리고 경찰이 이제 이렇게 구석으로 이렇게 밀으려고 하니까 예. 하면서 막 처절하게 저 천창용을 불러주신 거네. 대표가 아마 그 옆에 무슨 예. 차에 있었나 어디 그래요? 근처에 있었나 봐. 갑자기 대표님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 그 여자가 영자 언니가 갑자기 그 대표를 굉장히 간절히 찾더라고요. 근데 나타났나요? 아니요 안 나타났어요. 안 보인 거, 보니까 안 보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간절히 부르는데 구원의 손길을 안 내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냥 경찰에 떠밀려서 막 소리 지르고 혼자 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 구석에서. 근데 저희 혁명21 당원들은 이미 대표님의 그런 예고를 듣고 왔기 때문에
한두 분 이제 왜 그 여자한테 가서 뭐라고 하려고 하셨는데 그때 샤니맘님께서 침착하게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얘기해 주시고 거의 이제 그냥 집회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런 캐릭터들은 자극을 하면 더 이제 더 신나서 왜냐하면 자기들 각본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구상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근데 왠지 신년에는 앞으로 느낌이 우리가 N자 대 영자 이 구도로 2023년도에는 그래서 마치 프로레슬링 타이틀 매치처럼 이렇게 갑자기 머리라도 쥐어 뜯어야 되는 건지. 근데 그 언니가 내가 그래서 얼마 받고 왔어요? 얼마 받고 왔어? 막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찍어, 많이 찍어, 막 이러고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네, 많이 찍으라고 또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진짜. 어쨌든 그래서 뭐 진짜 그 사유로 부정선거 깃발을 뭐 자기들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사유로 부정선거 집회하는 데 가서 그걸 들고 다니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 왜냐면 왜 남의 집회에 와서 그걸 들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지금은 돼요. 사유로 부정선거 이게 뭐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거의. 거의 없는데 이제 황교안 쪽에서 뭐 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또 이렇게 황삭발 쪽에서 그렇군요. 그거는 황교안이 거기 대표예요. 황교안이 황교안이 부정선거 그거 부정선거 대표고 그리고 천창영이가 거기 상임위원이고 그러니까 위임장을 줬어요 황교안. 황교안이 어제 페이스북에 댓글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었던 댓글이 뭐 저기 국진당에서 지금 우리가 당 대표 또 없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 대표는 당연히 황교안 이렇게 적혀. 아유 말도 안 돼. 참나. 그러니까는 이게 아직 그러니까는 그 사이로 때 떨어진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다 수긍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예. 그 자기들이 그 선거 결과에 뭐 불복해서 뭐 계속 투쟁하는 국회의원도 없는데 왜 유튜버들이 나서가지고 부정선거를 뭐 밝히겠다고 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뭐 사기극이니 어쩌니 하면서 그 깃발을 들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네네. 결국은 우리들이 봤을 땐 돈벌이를 하려는 그런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이로 부정선거가 약간 예전 텃바, 광텃바들하고 딱 이게 거의 방정식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딥스테이트, 네. 딥스테이트가 생겨서 이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오프라인 어떤 집회를 하면 앞으로 종종 마주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계속 그 대표님 예언처럼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그날은 여자 한 명만 보냈는데 이제 그 여자를 이제 뭐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막 푸시해가지고 밀어가지고 또 무슨 뭐 이렇게 사단이 나면은 또 우리가 또 막 이렇게 가해했다고 또 막 그럴 또 계획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아무도 그 여자를 뭐 나서서 제지를 안 하고 이미 또 경찰들이 나서서 또 이렇게 둘러싸니까 그렇죠. 우리는 또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또 계획이 잘 안 된 거죠. 양은희님이 황사가는 떨어지고 가만히 있다가 뒷북치네 모지랭이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구도가 이렇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창룡파의 오야봉 천창룡과 노아 이렇게 되고 뭐 신년에는 그런 구도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 계속 우리 집회 때 나타나서 이게 좀 방해를 하는 게 뭔가 이제 위에서 많은 게 우리를 입을 막으려고 정말 다급한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그런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네 집에 가서 떠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조광현님이 황사과접 부정선거 선동만함. 네, 안보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낮에 우리 허진 대사님 또 그 생방송 라이브 하시는데 앵그리블루 TV에서 하니까 이게 슈퍼챗이 열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슈퍼챗을 엄청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정말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낮에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은행 부자 후원이 제일 영향가 있어요. 네, 송자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앵자님도 이렇게 열렬히 1인 시위 해주시는 것도 참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만큼 또 컨디션을 또 이렇게 관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제가 아까 초반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1인 시위 나오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면은 진짜 이 보온에 많이 신경 쓰시고 제 생각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지하철역 안에서 하시거나 20분을 넘기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몸에 이게 무리가 옵니다. 네. 김은숙님 감사합니다. 김은숙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날도 저희 지방에 계신 당원님들이 경남, 대구, 부산 그 경북 지역에서 다 올라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전남 전북지부장님 올라오셨더라고요.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저희가 이렇게 그 막 카메라 들고 그때 강 감독님이랑 저랑 계속 행진하는 것도 찍고 또 그 전국 빌딩인가 거기 가가지고
네, 그 앞에 가서도 이제 집회 현장도 찍고 그랬거든요. 네네. 네, 참. 그 혹시 네. 이거 하셨나요? 이거 부산. 예, 말씀드렸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갑자기 우리가 그 노아님이 이제 태클을 바로 자연스러운 태클을 네. 걸고 있습니다. 예. 네, 다 안내해드렸고요. 네. 네, 그래서 그날도 참 날씨가 춥고 또 이렇게 많이 좀 거기 역삼동 그 길이 좀 쌀쌀해요. 그렇죠. 이제 거기가. 거기 빌딩과 빌딩 사이 골바람이 심합니다. 네, 거기가 굉장히 좀 추운 지역인데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그 손상인 TV에서 무대차 이렇게 딱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네. 이제 딱 집회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저희 당원분들이 대다수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영자가 깽판 그 치고 그 이제 천창용 쪽에 이렇게 깽판 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허진 대사님, 김인성 고모님 또 이렇게 뭐 부산 방영철 지부장님 이렇게 다 연단에 올라오셔갖고 이제 연설하시고 이제 더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제 저희 행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가 빠졌는데 그 손 대표님이 엄청 당황하시면서 네 지금 가십니까? 그래서 네 하면서 예 그러면 저희가 예 저는 역삼동 여기서 계속 집회를 하고 예 행진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행진을 나가니까 그 자리가 무슨 썰물 빠진 자리처럼 싹 빠져서 그렇겠네요. 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아무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네. 보면 이게 참 그만큼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게 집회를 하면 네. 혁명 20일 같은 경우는 좀 정말 솔선수범해서 많이 나와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당원님들이 정말 많이 나오시잖아요. 예, 또 우리가 보면은 그 예전에 어떤 광화문 태극기 세력들 하면은 사실 오프라인에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정강훈 목사 쪽은 빼고 거기 그 종교단체니까 교인들 막 그러니까 동원해서 오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서 우리 네. 혁명 20일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평일날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손상현 그 뉴스타운인가 거기도 꽤 큰 예, 그 유튜브 그렇죠. 채널인데 예. 구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지자들이 그렇게 안 나왔고 우리만 이렇게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합리적인 공조는 뭐 대표님께서도 이번에 말씀해 주셨겠지만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말 그대로 이거 하나만 해서 서로 이게 트러블 없이 이거 하나만 주제를 놓고 이렇게 네. 같이 우리가 어떤 구글 유튜브 코리아의 행포에 맞서 가지고 네. 하는 이런 콜라보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앞으로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힘을 합칠 수 있는 대표님 건 해야죠. 말씀하셨잖아요. 뜻이 예. 맞으면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같이 싸워야하는데 예. 힘을 합칠 수만 있다면은 예. 적과도 손을 잡겠다, 좌파라도 손 잡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진짜. 한번 뭐 혹시 내년에 뭐 서울의 소리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백원 좀 옆에 백원 좀 백원종이랑 한복 한복 입고 계량 한복 입고 막 앉아 있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법도 없죠. 아. 왜냐하면 뭐 그건 우리가 그 단일 어떤 그 단일 대오로 우리가 투쟁을 하는 거면 사실 뭐 그죠? 네. 우리가 깔끔하게 그 부분에서만 합의해서 그 한다. 백원종 씨도 뭐 많이 유튜브에 당했으려나? 뭐 폭파됐대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뭐 일단 예를 들어서 그거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알 수 있겠어. 유튜브에도 원한이 깊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 혁명 20일 황장수 대표님 같이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유튜브에 이래저래 홍보에 당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많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장 이제 전곡을 찌르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무슨 서지컬 스트라이크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유튜브 네. 구글 코리아는. 네. 예. 아유. 보니까 뭐 민재킬 장개성 모택동 서방 소련도 손잡았는데 물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전략을 위해서라면 전술이라고 봐야죠. 가치가 이렇게 맞으면 네. 우리가 같이 뭐 이렇게 싸우고자 하는 목표나 가치가 맞으면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죠. 예. 네. 서울의 소리 유튜브 한번 폭파당했는데 그짱 놈들이랑 손잡으면 우리만 더러워지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뭐 그냥 제가 이거 예를 들어서 할게요. 꼭 백원종이랑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넌센스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만은 네. 대표님께서 그때 그런 어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좀 말이 안 되는 조합이지만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서가리님이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시니까 네, 지금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극단적인 인생, 네. 극단을 즐기는 사나이. 예. 지금 막 이렇게 좀 반대하는 좀 그런 댓글이 그렇죠. 올라오네요. 조만간 네. 저기 저한테 경질 시켜라고 이제 그렇게 커뮤니티 글 올라오고.
예. 그다음에 한미애님이 무적의 혁명 20일. 보자. 그다음에 웅인의 채소님께서 같이 했는데 우리와 결이 많이 달랐어요. 아무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면 다들 알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다들 알고 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우리 혁명 20일 정당에서 내린 지시 상대로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시 상대로만 하면 제일 깔끔합니다, 모든 게. 예. 지금 저희가 또 그때 그 12월 또 20날 화요일이었나? 네. 화요일 날이었나요? 그때 또 대표님도 이렇게 법정에 가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도 또 제가 그 역삼동에서 이상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상윤 방송 찍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연계 집회는 신중히.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예. 분도 우리 또 이상호님께서 네,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그 정보를 충분히 알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 대표님을 그때 법정 거기서 제가 그때 2시까지 하고 그 거리가 가까우니까 시간 계산해서 20분까지 딱 거기 도착했는데 네네. 이미 거기 그 법정 안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일찍 네, 들어가셨나 봐요. 네, 네. 앞에 뭐 재판이 빨리 끝났는지. 그래서 딱 들어가서 옷 벗고 이제 그 혁명실 잠바 더우니까 벗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빨리 끝났어요, 또 저희도. 네. 그래갖고 몇 분 안에 또 나온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대표님 잠깐 뵀는데 그날 안색이 굉장히 창백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좀 너무 안색 안 좋으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또 이렇게 입원하셨다 그래서 또 놀라긴 했어요, 저도.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코리아를 상대로 이렇게 싸우는 게 그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왜 1인으로 저렇게 무모하게 할까? 뭐 혁명 20일만 싸워서 뭐 되겠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게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싸우자고 싸우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주변에서 이렇게 그게 모여들 거예요. 이제. 그렇죠. 막 예, 그동안 우리가 당했던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채널 정지 경고를 받고 하는 이런 채널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또 약간 경찰도 보면은 우리 편이 전혀 뭐 문재인 정권 때도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가 윤가리 정권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더 뭔가 약간 더 어그레시브하게 우리를 좀 단합한 느낌 그러니까 들고 문가리 때도 예. 이렇게 우리를 정지시키고 이렇게 못하게 방해한 적은 없었거든요. 특히 앵자님이 요즘 경찰들에 대해서 이게 한이 많잖아요. 오늘 오늘 고발 시간에 뭐 뉴스 한 건 에피소드 하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구나. 저희가 경찰 엿먹이고 싶어가지고 준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또 이걸 읽고 있었네요. 제가 지금 찾아온 기사에 근데 경찰분들이 예, 다들 그런 건 아니죠. 그 성실하시고 또 이렇게 본인의 일에 충실하신 경찰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혁명 20일에도 이 당원은 아니시지만 회원분들 중에 경찰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수서경찰서 원티도 50원. 네. 그날 제가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찾았는데 제가 지나쳤는지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었는지 못 찾았어요, 그 사람을.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10,000원을 받고 싶었는데 예. 대표님 10,000원 잘 찍으면 10,000원 주신다고 했는데 예. 아무리 이렇게 막 둘러봐도 강 감독님 찾으셨나 모르겠는데 경찰도 이렇게 봤는데 그 원티드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못 찾아가고 너무 그날은 안 아쉽고 왔겠죠. 안 왔으려나?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제가 10,000원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예. 너무 또 아쉬웠고 예. 그래서 농담이었고요. 그래갖고 좋은 경찰들도 많겠지만 수서경찰서 그 경찰이 이문수 네. 최고위원님한테 그 체증을 남기기 위해서 그 동영상 촬영하는 거 가지고 체포될 수 있다고 한 말에 대해서 아직 사과를 안 하고 뭉개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이 예, 안보 최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이 우리 혁명 20일 모든 당원님들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는 이게 좀 기발한 좀 아주 황당한 뉴스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네. 현직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가 이제 덜미를 잡혔다는. 아니 근데 왜 여자 화장실에서 이 불법 촬영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판타스틱한. 이게 서울시 경찰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경기도 안양에 한 상가에 있는 술집에 놀러 갔는데 예. 그 안양시에 있는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예. 피해자 여자분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를 보시다가 좀 이상한 좀 낌새가 있어서 위를 올려다봤는데 예. 그 순경을 발견한 거예요. 경찰을 발견한 거예요. 그 대놓고 그냥 이게 촬영했나? 위에서 그걸 찍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갖고 그 여자분이 그거 얼른 또 막 옷을 막 주섬주섬 입고 막 그 경찰을 잡아가지고 실랑이를 하면서 예. 그 사이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와서 경찰을 잡고 보니까 그 사람이 경찰이었는데 어느 과냐면은 여성 청소년과라고
그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과에 있는 경찰이죠.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왜 여성 성범죄를 수사해주는 경찰이 그 몰카 촬영을 하냐고요. 그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거냐면 네. 이 우리가 예전에 뭡니까 그 신면에 대한 신면이 예전 니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신면 내가 신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신면이 나를 보는 것처럼 뭐 그 어비스 관련된 그런 니체 얘기가 있었죠. 뭐 철학적인 근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네. 별로 철학적인 얘기는 아닌데 예전에 제가 왜냐면 그 마포 경찰서에 외우시지? 마포 경찰서에 뭐 고향 친구가 있고 사실 제 주위에 좀 경찰들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있는데 한 명은 좀 급이 좀 상당히 높은 친구도 있긴 한데 경찰들이 그 업무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거의 다 경찰은 범죄 현장에 마주하잖아요. 네. 자기도 거기에 세계 빠져 들어가서 사실 경찰들이 예전에 사고 치는 거 보면 어떤 조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연루돼서 자기가 그 범죄에 가담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상으로도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대부분 경찰들이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 앵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 자기 전공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잡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네. 근처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10년론, 10년에 우리가 10년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10년도 너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말 꺼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동화가 되는 거지. 너무 어려운 말이죠. 밸런스님이 남자 경찰이 남자 화장실에서 촬영하면 더 이상하지 않을까? 아니 화장실에서 촬영하는 건 다 안 좋죠. 예. 왜 남의 일 보는 거를 왜 찍어서 그걸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서, 경찰은 위에서. 자기가 그거를 이제 그 자기의 주 임무가 그런데 관련돼 가지고 자기는 어떤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문제다. 있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물들어서 과감하게 아니 범죄. 근데 내가 상식적으로 내가 성범죄 수사를 하고 있어도 내가 성범죄 막 그렇게 유혹을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쵸. 왜냐면 대부분 그게 사람들은 잘못된 안 그렇죠. 범죄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자기가 그 일을 이제 조사하고 범죄자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맞는데 그럼 그 사람이 반대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네. 실제 보면 경찰들이 이렇게 보면 오히려 거꾸로 네. 강력범죄 일으키는 사건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경찰이 강력 범죄를 경찰들이 일으키는 강력범죄를 저지릅니다. 오히려. 경찰들이 마약 이제 수사하다가 마약을 궁금해서 네. 한 번씩 진짜 호기심에 마약 중독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채업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사채업자 경우가 자기가 있구나. 사채업자를 수사하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자기가 사채업에 관여하는 게 그 케이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기 밀매 같은 거 중국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가담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관도인가요? 그러면 무관도? 무관도는 아니고. 그렇죠. 무관도는 이제 서로 이제 상대방 적진에 서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스파이짓하고 그런 거고. 그렇죠. 간첩 세작이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그거를 자기 포지션에서 수사를 하다가 자기가 거기 이제 물던 거지. 아니 지금 임 변호사님 들어오셨는데 전문가답지 않은 범죄 수법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죠. 전문가답지 않은 범죄 수법이다. 우리 또 변호사님께서 네. 이런 또 자파리들 많이 우리가 접해 보셨을 테니까. 네. 지금 너무 그렇죠. 지금 그렇구나. 아니 나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예. 이게 나는 여자 화장실에서 그 불법 촬영을 하고 또 지하철에서 몰래 여자 신체를 촬영하는 그런 심리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걸 왜 몰래 촬영해서 그런 게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은 그런 뭐 불법 사이트가 뭐 그런 데서 뭐 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거 돈 주고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로도 있을 텐데 굳이 자기가 힘들게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가 약간 팔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거는 뭐 제가 그 경찰이 안 돼봐서 없는데 돈이 되나 그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일단은 이해가 안 돼. 이제 완전히 몰입된 거죠. 몰입돼서 안 좋은 쪽으로 몰입이 된 거고 우리가 보면은 뭐 사건 중에 경찰 관련된 사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사례가 많아가지고 나열하면은 뭐 너무 지저분할 정도로 많고 그래서 경찰이 저럴 수 있느냐 또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군인이 저럴 수 있냐? 군인들도 실제로 맞아. 군인들도 굉장히 보면은 강력범죄에 노출이 많이 됐죠. 군인이처럼 되냐 그러는데 실제 아마 제 생각에는 느낌이 경찰보다 군인들이 범죄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임 변호사님이 창작의 희열 아닐까. 이제 돈도 쏠쏠하다고. 이게 돈 쪽으로 가는구나. 그렇죠. 자기는 그 포지션에서 현업에 있으면서 그런 걸 바로바로
가장 빠르게 접하고 캐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그 사람 심리가 이제 몰래 이제 좀 뭔가를 좀 해서 그게 성공했을 때 그런 어떤 쾌감이 있나 봐요. 그렇지. 만약에 이제 앵자님께서 네. 앵자님이 이제 여경이다. 네. 그런데 이제 장기 밀매 그 관련된 수사를 한다. 그 팀에 들어갔다. 한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파륜궁 수련하는 사람들 예전에 그 중국에 네.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장기를 적출해서 한국으로 지금 그 수출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수출한 이 얘기는 제 친구 의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파륜공들 장기 그 적출해서 그 고위층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 고위층에도 가고 한국에도 이게 들어온다고 한국에도 들어와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혹시 뭐 앵자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드러났다. 근데 거기서 금전적인 엄청난 이익이 따른다.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런데 개입이 될 수. 아니 근데 저는 예. 금전적 이익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장기 그러니까 밀매 앵자님은 절대 그래 안 하죠. 저는 절대 우리가. 그런 거에 근데 같이 지금 한 예를 가담할 든 거 하지 것처럼 않은데요.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정의로운 경찰이 부족한지. 참.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지방 경찰 이런 데 가면 형사들 지방에 조폭들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예. 되게 여기 많습니다. 지금 김하예라님께서 좀 이렇게 무슨 경험담 올리신 것 같은데 남자가 여장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소지품 가방을 낚아채간 경우가 있대요.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던지 화장실 피해자 여성분 엄청 놀랐겠어요. 그렇겠습니다. 진짜 여장을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가방을 이 뭐 크로스 드레스 큰일 날 같은 데 뻔했네요. 약간 기본적인 변태 성향을 가지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술 먹고 사우나에서 잘못 청수로 내가 여성 그 사우나에 내가 들어갈 뻔했던 적은 있었어도 네. 이런 캐릭터는 근데 제가 이제 좀- 여장하고 들어가서 가방을 가져갈 정도면은 이거는 이게 계획적인 범죄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 범죄죠. 계획 범죄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저는 지금 좀 실망스러운 게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더니 생선을 고양이가 다 이렇게 훔쳐먹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 캐릭터 그런 일이 많죠. 성범죄를 조사하고 이제 그런 어떤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좀 도와주는 부서인데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그런 걸 더 촬영하고 더 그런 쪽에 범죄에 가담했다는 게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윤미향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미향이요? 윤미향이 우리가 그 강제징용 뭐 동원됐다 우리가 네. 보면은 그 무슨 정의연인가요? 네 정의기억연대 그렇죠. 그 활동을 하면서 돈을 슈킹을 해가지고 자기가 처음에는 어떤 의도로 그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다고 믿으세요? 제 생각이다. 사실 처음엔 약간 좋은 의도로 해보자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처음부터 수도 아주 그 제대로 된 우리가 범죄 계획을 하고 접근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뭐 보통 이제 그런 쪽이 있으면서도 할머니들을 도와주고 뭐 한다 그러면서도 그 돈을 다 분금을 빼돌리고 예,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앵자님께서는 세상을 항상 너무 이게 또 뷰티풀하게 보시기 때문에 저는 뭡니까 이런 정보를 이런 잡다한 얘기들을 좀 친구들 만나면 많이 듣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장기 적출 그 얘기를 초등학교 친구 의사한테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그렇군요. 장기를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한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를 아마 동북아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 국가였거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참 쇼킹하고 정말 너무나 황당한 얘기입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찰관들 분이 물론 이렇게 자신의 그런 어떤 업무를 잘 맡아서 성실하게 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자신이 그런 어떤 그런 여성 청소년과의 이렇게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이 이렇게 반대로 자기가 보호해야 될 대상을 이렇게 불법 촬영했다는 좀 놀라운 뉴스를 그렇죠. 저희가 접하고 우리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이문수 일어나지 변호사님께서 않기를. 네. 뭐 그러네요. 지금 중요한 말 적어주시네요. 이문수 변호사님께서 김삼석입니까 소송하다 보니 네. 그 부분은 돈에 환장한 인간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황정은 대표님도 5천만 원 그때 그렇죠. 돈 내라고 싸가지를 말아먹은 놈들인데 예. 그렇죠. 어이없는 윤미야. 실패했죠 결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막 소송 걸어놓고 막 돈 막 뜯어내려고 그랬나 봐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문자 후원 메시지 읽어드리고 저희가 이제 2부 순서는 마무리할 건데요. 네, 0162번 쓰시는 분께서 일어나요 황장수 우리의 희망 해주셨고요. 9424번님께서 대표님 쾌유를 빕니다. 또 저희 응원합니다 해주셨고
3759번 쓰시는 분께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문자 후원 메시지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친절한 고발 앵자씨,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네, 지금 문자 메시지도 소개해드렸고요. 3부는 이제 노아 맘대로 이제 노아 코너가 맘대로 준비되어 해서 있는데요. 노아 맘대로 코너가 이제 저희가 댓글 소통하면서 이제 노아님이 마음에 드는 베스트 댓글 다신 분한테 이제 즉석으로 전화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전화로 이제 또 사실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댓글을 또 이렇게 잘 재치 있게 달아주시면 저희 공용폰으로 또 바로 전화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노아 맘대로 코너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예. 네, 중간 인트로 들으시면서 저희 3부도 예, 같이 또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지금 대표님이 아프셔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아무튼 이번 주 주말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 쓰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네네네. 네네네. 잘 보인다 이제. 근데 이제 노아 코너 끝나고 이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칭찬을 내. 네네네. 칭찬 레이 시간. 네네. 어떻게 하죠? 가운데로 오십시오. 네네네네. 네네. 네네. 아이고. 네,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 자리가 많이 좁으네요. 네. 보이시나요? 네. 저희 3명 같이 앉았는데요. 네. 노아님께서 이번에 칭찬 릴레이 8호가 되셨어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노아님 아까 네네네. 편지도 정말 네네. 절절하긴 네. 내용의 편지 잘 읽어주셨는데 네네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네네. 저희 당에 힘이 되고 또 칭찬 받을만 하죠. 네네. 네, 우리 당의 보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칭찬 그건 릴레이 아니고. 8호가 되신 네네네. 그 소감을 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를 유재봉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유재봉님께 이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고맙기도 하지만은 네.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저를 이제 굳이 칭찬을 안 해주셔도 저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 방송일을 제가 조금 도와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뻐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이게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게- 사랑을 그러니까- 받고 있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잡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 해주든 안 해주든 저는 끝까지 갈 사람이고, 그러니까 말없이 묵묵히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를 굳이 안 해주셔도 저는 뭐 칭찬을 해주든 안 해주든 저는 저는 항상 끝까지 겸손하신 우리 노아님. 그러니까 겸손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노아님은 아주 겸손한 친구다. 왜냐하면 저는 노아님 네네. 나이 때는 네네. 그 시금방짐 하나를 찔렀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서버리님. 제가 볼 때는 네. 노아님은 항상 그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명을 해주셔야죠. 노아님 마음속에 칭찬고 누구실지 추천해 주시고 추천 네.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그러니까 칭찬해드리고 싶은 분은 그 이상원님이라고 하는 당원분이십니다. 이상호님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와. 가져야 저희가 이제 그만 작별 인사 드리고, 지금까지 앵글쇼 지금 14회, 네, 오늘 한밤 앵글쇼 수요일 방송으로 옮겼는데요. 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바리님, 네, 그 노래 들으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엔딩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